아니 그러니까 미리 약간 좀 그 뚫어놔? 저격 포인트로 미리 작업을 좀 해놓은 상태에서 싸움을 했었어요. 그렇지. 얼음 위에다 금이라도 좀 그치 가볍게 그게 얹어놓고 깨갖고 네. 그게 다 안 깨지고 거기에 구멍만 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물낚시 할 수도 있어. 비건 낚시. 비건 낚시 할 정도 구멍만 뻥 뚫리면. 그럼 한 어떡할 명씩 거야? 다 받아 넣어야지. 머리를 집어넣고 익사시키고. 아, 이거 어디 약간 가는 거야 이거? 한양 좀비 축제야. 아 이거 야 이번만 제목 나왔네. 한양 좀비 축제. 자, 저희 킹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들 쉬는 이제- 시간에도 네. 신나가지고 계속 오, 얘기해서 저는 처음에 되게 걱정했거든요. 이거를 재밌게 보긴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생각보다 같아요. 다들 또 관점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각자의 달라요. 관점들이 다 있어서 네.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시즌 2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개봉을 했죠. 3월 네, 3월에 3월 달에 했는데 그 넷플릭스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즌이 한꺼번에 다 올라온다는 나 그게 아,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 안 기다리는 그렇죠. 거. 네, binge-watching이라는 이제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래요? 이제 한꺼번에 다 보게 하는 거죠. 음. 네. 얘들은 한번 정주행하는 거를 되게 네, 그 맞아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네. 뭐 그거 binge-watching 우리말로 바꾸면 정주행이죠. 뭐. 아, 정주행이야? 이게 사실 기묘한 이야기 같은 것도 음. 싹 다 올라오잖아요. 네. 한꺼번에 다 보라고. 아, 그게 너무 좋은 게 쭉 네, 보고 저도 좋아요. 여유 있을 때 다시 한번 보고 이러기도 좋은 거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이게 기다렸다 보면 나중에 다 보고 나면 지치잖아.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기억이 잘 안 맞아, 나요. 기억이 안 나. 나서 맞아, 정리가 맞아. 덜해요. 저는 맞아. 한국 드라마도 완결 나야 봐요. 네, 네. 네. 특히 시즌 1은 난 네. 킹덤 시즌 1은 약간 호흡이 조금 긴 듯한 맞아. 느낌이 있었는데 네. 편당 시간이 좀 짧다 그게 보니까 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드라마 킹덤이 한 방에 다 나오니까 우리가 다 한 방에 딱 보고 재밌게 보잖아요. 네, 맞아요. 만화책 킹덤 봐봐. 나 볼 때마다 1화부터 봐. 만화책 킹덤은 뭐냐? 그 있잖아 만화책 일본 킹덤. 만화 있잖아. 잠시네 그거. 미치겠어. 지금 600 몇십 편까지 나 나왔어. 이제 나 다시 보기 힘들어서 이제 끊었어. 어쨌든 그래서 코난 시즌 1은 되겠다. 저는 영화 한 편 본 것처럼 쭉 이어서 보고 그쵸. 아, 시즌 그러니까요. 예. 시즌 2가 나오고 보기 시작했는데 바로 2로 넘어가잖아요. 넷플릭스는. 그래가지고 시즌 1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봤어. 이게 시즌 맞아요. 1인가? 저는 이제 버튼 오프닝 건너뛰기 요것만 누르는 맞아. 거기에 마우스 가 있잖아. 아 이게 오프닝 엔딩이 너무 길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 스텝 정주행하다 어, 보면 어. 오프닝 건너뛰기를 안 누르는 게 그 타이밍에 뭘 먹든지 화장실에 아. 가든지 그런 걸 하는구나. 아, 진짜 페인인데. 얘기만 들으면 진짜 페인이에요. 아, 이거 시즌 1 앉은 자리에서 다 봤다니까 진짜로. 아, 자, 시즌 2는 사실은 이제 좀 더 시즌 1보다 스토리 전개가 더 빠르죠. 밀도가 네. 높죠. 네, 밀도가 되게 굉장히 네. 높고 사실 굉장히 이거를 한 2배로 늘려도 무리가 없을 만한 음. 스토리인 것 같아요. 왕자의 게임 같았으면 이거 2시즌으로 나왔을 그러니까, 얘기야. 네. 저는 그래서 시즌 2는 약간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맞아요. 사실 네, 매끄럽지 않은 그쵸.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이제 네. 이번 시간에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즌 2의 첫 장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시즌 1하고 이어지죠. 이어지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네. 낮에는 움직이지 않는 줄로만 알았던 좀비들이 낮인데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무슨 좀비들이 작전 짜는 것도 아니고 밤에 다 준비했다가 야 이제 철수하자 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래서 나타나잖아요. 엄청 당황하잖아요. 막. 네. 이러지 않았는데. 그 전투 장면 나는 되게 좋았어. 함정 이용하는 장면도 되게 맞아, 보고. 맞아. 저는 세자가 약간 민망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닙니다. 맞아. 어떡하냐 이거. 왔는데 아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돼 아니라고 해야 돼. 내 리더십에 기스가 났어요. 실제로 안 왔으면 세자 리더십 약간 입지가 네.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막 와서 냉병기 싸움 거의 냉병기 싸움이라고 봤는데 조선 시대다 보니까 이제 또 화력 덕후들이 또 나와야죠. 그래서 네. 그 조총 조총만한 크기의 작은 총통들, 총통들. 이어놓은 맞아, 네. 맞아. 그런 것들 가지고 쏘기도 하고 네. 그거 오발나기도 하고 네, 맞아요. 이거 드라마 리액션 같은 거 유튜브에 혹시 보세요? 아니야. 이거 킹덤 시즌 2 리액션 몇 개 찾아봤는데 어떤 흑인 둘이서 이렇게 보다가 그 조총이 위로 올라가면서 오발 사격 나잖아. 그 장면에서 오 마이 갓! 진심 놀라는 거야. 아,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전통적으로 이제 그
포에 되게 네. 집중했던 화력 나라인데 덕후의 나라. 화력 덕후 지금도 이제 국방부가 아니라 포방부라고 개인 부르잖아요. 화기보다는 약간 설치한 화기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야, 그런 장면들이 또 시즌 2에 중간중간 나와죠. 저는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주력 캐릭터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포 덕후기도 하지만 활 그렇지. 덕후였거든요. 그것 좀 근데 아쉬웠어. 활캐가 없어요. 지금. 근데 활을 멋있게 쏘는 장면 한 번 나오잖아. 그 수원성이 성 이렇게 문 닫을 때 문 사이로 활을 팍 쏘는데 그 아. 활을 맞고 몸이 이렇게 붕 날아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로 나는 조금 네. 안도했어. 아, 활 나왔다. 그러고 보니까 시즌 1에서 무영이랑 처음 이 동네에서 좀비 창궐했을 때 도망가다가 무영이 저쪽에서 말 타고 기다리고 있고 세자가 막 쫓아가는데 다리 위를 막 지나가는데 무영이 활을 한 번 딱 쐈다? 좀비 하나가 맞고서는 넘어지면서 모든 좀비들이 다 물가로 떨어지는 맞아요. 거야. 네, 맞아요. 화살 하나로 전멸시켰어. 광역기인가 보죠. 광역했어. 그 광역기인가 무영이 나중에 보죠. 연출을 폭발 느끼는 화살 뭐 게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장면을 쭉 본 장면이 무영 얼굴을 잡아주는데 무영이 자기도 놀랐다. 왜 넘어지지? 한 발 쐈는데 막 이렇게죠. 아 근데 그 무영 배우님이 약간 등치도 있고 네. 약간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무예를 잘할 것 같은 이미지가 네. 맞아. 있어요. 맞아. 잘하더라. 근데 잘하더라. 이렇게 막 계속 미스매치가 나는 거야 뇌에서. 맞아. 근데 간간히 중간에 그 무사로서의 어떤 근엄해질 때 표정이 또 잘 어울리긴 했어. 맞아요. 연기 되게 아까 잘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네. 얘기했던 장면에서 극칼 뽑기만 하면 네 모가지 날라가는 멋있더라고. 맞아 멋있어. 그것도 뭐예요? 그 외모가 좀 얼굴, 뭐해. 외모 때문에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진짜 뭐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난 정말 이런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원래 이 근접 경호하는 호위무사는 원래 모해의 그렇죠. 원조 원래 캐릭터 아니야? 뭐해 그런 게 그러니까. 뭐해잖아. 아니 안 잘생기면 뭐해가 아니 이거 약간 직장 내 성희롱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아 에이스 표정 클로즈업 하고 싶다. 잘생기면 안 돼, 인사고 안 돼. 못생겼으면은 성희롱이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해서 안현대감의 이제 패거리들이랑 잘 막아내고 근데 잘 막아냈다고 보기에는 실패죠 거의. 그렇죠. 실패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식량 창고 불이 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성주성에 들어가서 농성을 해야겠다 했는데 네. 쌀이 한 4가마니 2가마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쌀 훔치다가 거기다 불을 냈죠. 그렇죠. 좀 설정이 조금 근데 과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빨리 진행시켜야 되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연출이 좀 아쉬웠던 그런 데서 좀 네. 아쉬웠던 맞아요. 게 그러니까 제가 빨리 불질렀어요 이러고 나오는 게 조금 네. 좀 차라리 뭔가 당황해서 뭐 하다가 불이 그쵸. 나는 장면이라도 넣어줬으면. 그 연출이 조금 아쉽긴 한데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열알기에서 따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알기엔 되게 건조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훔친 식솔들을 다 모두 참아였다라고 적혀 있죠. 그렇게 되게 건조하게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란에 앞둔 이제 이순신과 사실은 세자 이창과의 그 마음, 신경 이게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여기서 역사도 버텨보자. 도움이 된다요. 그러게. 그렇지. 풍부해지네. 맞아. 세자하고 안현대감은 여기서 일단 막아보자 이 그쵸. 생각이었는데 식량이 불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조학주를 조지러 가죠. 예. 몰려버렸죠. 네. 그래서 문경세제 이제 조학주가 세자 막고 잡겠다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조범일이 시즌 1에서 죽었잖아. 네. 자기 아들이. 복수. 그래서 이창을 잡아 죽이겠다고 조학주가 군대를 끌고 문경세제로 내려와서 주둔을 하고 상주에서는 안현대감이랑 이창이 맞고 있는 상황이었고 식량이 불타니까 세자가 방법이 없다. 네. 조학주를 죽이자. 네. 이러고서는 그래서 이 별동대를 꾸려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 장면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보통 좀비 영화에서 지도가 나오고 창궐했다 이러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군데군데 막 뜨면서 전국이 빨갛게 되는 걸로 그래 보여주잖아. 개표 방송처럼. 근데 개표 방송처럼. 근데 이 킹덤은 재밌는 게 까만색으로 막 올라오는데 딱 막았어. 싹 막히잖아요. 봉쇄. 아 이게 완전 다른 팬이 좀비 시스템 영화랑- 얘기한 게 그 부분이었어요. 나 이런 게 너무 네. 재밌더라고. 사실은 보니까. 그게 이제 조선이 다 이제 관문으로 조선도 그래. 때문에 실제로도 그랬죠. 뭐야,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길을 막아놨기 그 관문을 막으면 좀비들은 뭐 그래. 화력을 쓰는 게 아니니까 거기를 뚫 수는 없죠. 이게 유럽 같이 평지가 많았으면 그런 게 전혀 안 그치, 되는데 그치. 우리가 산이 많아서. 실제 역사에서 얼마나 잘 돌아갔느냐는 논외로 하고 그렇지. 일단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그렇죠. 나라였으니까. 네, 맞아요. 맞아 그 시스템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또 좋았던 게 시즌 1의 처음 부분에서 저 멀리에 의원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중앙에서 관리가 되는 의원이 있다는 것도 너무 네. 좋았어요. 맞아, 중세 맞아. 시대. 사실 조선 시대는 굉장히 발달된 시스템을 국가 가진 시스템이 나라잖아요. 굉장히 고도화된 서류 나라였죠. 덕후, 문서 덕후들.
모든 걸 다 기록하고 보관하고 복사본 만들어두고 왕이 자기가 뭐 넘어졌다는 걸 기록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얘기했다를 그거를 기록한다. 그래서 세종이 되게 이제 성군이잖아요. 그래서 세조가 사초를 한번 보자. 그 돌아가신 분 거는 볼 수 있어요. 아니 못 봐요. 못 봐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거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를 좀 보자. 아니 내가 지금까지 잘 해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거 뭐 내용 적혀있던 네 보라겠냐. 그렇게 하면서 막 살살 꼬셔요. 근데 그 살살 꼬셨다는 내용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사관들이 하는 말이 세종은 믿을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그 선례가 남으면 그렇지. 다음 왕들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선왕조 그때는 실록이 되게 그 사관들이 되게 똑바른 사람들이었나 보네. 그러니까 근데 그 사관들이 그게 이제 한 당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야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뭐 그렇죠. 운영하듯이 이렇게 운영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다 운영을 해서 아주 중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 그게 남아 있는 게 디지털화되고 나서 진짜 조선시대 배경 사극이나 만화나 엄청 폭발한 게 사료가 너무 풍부한 거야. 찾아보면 그러니까 읽다 보면 재밌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그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도 많이 불타 없어졌는데 그것도 사본을 다 만들어 갖고 여기저기다가 여기다가 다 뿌려놔가지고 그러고 상주에도 있었다. 이거 그래요? 보관소가. 상주가 되게 큰 도시였거든. 그렇죠. 큰 상주는 도시, 엄청 큰 그 도시였죠. 킹덤에도 나오잖아요. 상주가 이제 진짜 큰 도시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막고 있다가 조학주를 잡으러 갔어요. 안현대감이랑 별동대로 해서 조학주를 잡으러 갔는데 근데 그게 함정이었죠. 그렇죠. 거기서 그 장면도 상당히 명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조학주가 왕을 데려온 거지. 그래서 맞아. 병사들 앞에서 쫙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장면이 마침 이창이 그치. 목을 치는 장면을 딱 보여주게 그랬어. 연출을 한 그거 거죠. 연출 좋았죠. 이참 좋댔다. 머리가 딱 떨어지는데 조학주가 정말 맞아. 진심으로 울면서 근데 목을 보자기로 근데 싸는 거지. 그 조학주가 그 뭐지? 눈빛은 하나도 안 슬픈데 눈물 약간 흘리는 것처럼 비통한 목소리는 나오는데 표정은 하나도 안 슬프게 해가지고 왕이 돌아가셨다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와 진짜 소름 끼치게 연기 잘하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 사실은 유승용 배우의 폼이 영웅. 사실 한때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명량. 극한 직업 이후로 완벽하게 폼이 올라왔어요. 진짜 아니 네. 언제 수원통닭 이거 얘기 나오나 싶은 그런 캐릭터 갑자기 이제 1화에서 갑자기 어두운 곳이 싹 나오는데 풍선 전마다 왜 나왔지 막 이런 이게 약간 미스매치가 생기는데 딱 나타나서 지금까지 이런 치킨이 없었다. 이럴 것 같아. 지금까지 이런 명의정은 없었다. 유승용 배우 원래 뜬요 그거예요. 그 임수정 나왔던 그 와이프. 맞아요. 그거 뭐지? 제목이 뭐지? 뭐, 기억이- 실현물고. 뭐 하여튼 아내가 바람피게 해달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물통 메고 이렇게. 맞아 거기 나왔어. 내 맞아, 아내를 맞아. 꼬셔주세요. 뭐 이런 느끼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했던 거. 맞아. 그런 캐릭터였는데 와. 저 연기 아, 진짜 연기가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이 진짜. 왕 머리를 보자기로 싸는 장면이 임팩트가 엄청 컸어. 엄청났죠. 진짜. 엄청 멋있었어. 그러니까 조학주의 지략이 어마어마하다. 단순히 그냥 그 권력 권력을 탐해서 이렇게 자리 잡은 그런 인간이 아니구나. 진짜 영의정대 수가 실력이 높잖아요. 있는 거죠. 그 앞뒤로 해서 이제 밝혀지는 게 이 생사초로 좀비를 되살려내는 네. 게 안현대감하고 이제 조학주가 그렇죠. 왜군을 막기 몰아내는 위해서 네. 근데 아이템이었다. 그것까지 보고 나니까 조학주의 캐릭터가 단순 권력의 화신이 아니라 그쵸. 권력력의 화신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은 어, 신념 행위자였던 거예요. 신념 행위자. 더 무서운 네. 거지. 그게 타노스처럼. 너무 타당성 있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맞아요. 느껴지는 게 임진왜란을 겪고 나면 맞아. 나도 저럴 것 같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난 이제 아주 고관 대직의 이제 성리학자로서 그 이 종묘사직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이창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서자고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역병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서자인 이창을 없애고 자기 딸의 이제 소생. 정실이잖아요. 정실의 소생을 만들어서 이 종묘 사직을 계속 지키겠다라는 거죠. 지키고 힘은 내가 가져서 이 썩어 빠진 나라를 어떻게든 고쳐보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어. 죽은 거에도 거의 광적으로 광분을 하는 분노하는 거죠. 왜냐면 그런 모습. 아들이 죽은 후계를 거죠. 이어야 되는데. 후계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조범팔이 왔을 때도 네가 사는 거는 이 핏줄이기 맞아. 때문에 왜냐하면 네. 얘가 지금 거의 유일한 맞아. 이 가문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조학주 캐릭터가 그렇게 드러나고 그게 밝혀지고 나서 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에이스님이 가져온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를 깃발 좀 좀비. 이게 좀 사전 설명을 하자면
그 안현대감이 죽기 전에 이창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죽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이제 생사초로 살려라. 생사초로 살려내라. 그래서 괴물로 만들어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네. 죽었다 그래서, 살아나는 네. 현상이 있고 네. 요거를 조학주가 이용하고 있다 왕한테 네. 걸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네, 보여주라 이거지. 공개해라 네. 이제 그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에이스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요거 어떤 장면 왜 가져왔는지. 네, 이건 뭐 딱히 뭐 그런 논리는 없고요. 네. 아니 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랐던 그 사람이 죽었다고 대감이 죽었다고 다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깃발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와. 맞아. 그리고 왔는데 그 막 머리 산발하고 눈 허옇게 돼서 이렇게 있는데 등이랑 여기 배에 그 깃발이 꽂혀서 막 이러고 있어. 네. 아 그 비주얼 하나로 정말 네. 진짜 압도적이죠. 와 정말 사실 멋있지 그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이제 계단에서 올라오는 씬으로 따지자면은 저는 그 뭐냐 이정재가 등장했던 그 씬 다음으로 훌륭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정재 그 뭐지 관상인가? 관상에서 아. 처음 딱 나오잖아요. 음. 그 아 씬 그때 이후로 카리스마 쩔었는데. 와. 네,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 깃발이 막 흔들흔들하면서 진짜. 이게 뭐지 했는데 아니 이거를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아, 깃발이 꽂힌 채 움직이는 저는 워스리에서 봤어요. 다시 불마 그러고 다니죠. 깃발 꽂고 다녀요. 블레이드 마스터 뭐, 깃발 와우에도 빨리 아직도 알죠? 깃발 꽂고 다녀요. 근데 불만은 등에 꽂았는데 얘는 관통상. 아, 그렇죠. 그게 좀 달라. 좀 틀리죠. 조금 다르네요. 불만은 자의로 꽂은 거고 네. 이 사람은 타의로 꽂혀 있죠. 네.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를 생각해봐요. 죽었을 때 세잔 이제 이거 목 날리고 완전히 정신 나가 있고 사실은 얼마나 품이 있는 사람입니까. 음. 근데 완전 이제 머리를 산발해가지고 눈이 하얗게 뒤집혀서 그 약간 이제 미스매치.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거죠. 어. 음. 그 이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처참해진 상황에서 이제 결국 네. 상황을 타개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 이창이 완전 궁지에 몰렸고 네, 이제 네. 아버지 죽인 입장인데 네. 이게 사실은 좀비라는 바이러스 같은 게 있고 음. 조학주가 그걸 좀 조작했다라는 네, 걸 네. 증명해줄 만한 장면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몸, 병사들한테 몸으로. 보여주기 그쵸. 위한 장면이고 퍼포먼스, 장치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캐릭터를 쌓았던 게 진짜 솔직히 누가 봐도 멋있을 만한 그런 캐릭터로 계속 쌓아왔잖아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세자와의 관계도 되게 그 어렸을 때의 스승. 스승이고 자기 편이었고 그 조학주랑 편에 안 서고 이쪽에서 지켜줬던 그런 사람이고 또 최근에는 또 그 최근은 아니구나. 네. 네. 네, 어쨌거나 그랬는데 그리고 또 그 죽을 때 그 세자가 왕의 목을 치고 이러고 있을 때 가서 그 멘탈을 잡아주는? 멘탈을 잡아주잖아요. 뭐라고 네. 하냐면은 그 뭐냐 전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러고 맞아. 전하 그 장면이 저 찐했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러고 죽잖아요. 참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인정. 그렇지 오해하지. 저거 인정. 괜찮지. 나 지금 나 화날라. 나 언제 뭐에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어. 나 목에 다 몰라 그래. 오모해. 오모예요? 다섯 개. 다섯 개. 아니 근데 깃발 꽂은 건 안 모했는데. 근데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이 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임팩트가 큰 거야. 그렇죠, 깃발 맞아. 네.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 언밸런스. 그러니까 그렇지. 안현대감이 그 품위와 그다음에 그 사람의 고고함이 완전 반대로 아니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것까지 다 괴물이 버려가면서 나는 네. 이창을 도왔다는 그쵸. 점 그게 그치. 이제 맞아. 매력 포인트인 거죠. 그게 근데 뭐예인 깃발 거지. 꽂힌 게 또 뭔가 그 충신 깃발 같은 느낌을 설명하지 주면서 마. 아니야. 나는 야 지금 옆에 깃발도 도와주려고 의미가 있어. 바락바락을 하는데 왜 그렇게 아니 자꾸 이따가 내가 얘기하고 저는 싶었던 이제 거긴 한데 비주얼적인 충격은 있어요. 깃발은. 깃발이라는 거의 의미를 생각해봐. 네. 나를 그죠. 따르라잖아. 맞아요. 근데 좀비가 깃발을 꽂았어. 네. 자기한테 그 그러니까 기수잖아요. 이거는. 이 장면이 있다. 내 얘기할까 그냥 나? 네네. 이 장면이 나 너무 좋았던 게 내가 왜 하고 싶었냐면 모든 장면이 지금까지 싸운 것들에 다 역설처럼 이렇게 대비가 되게 만들어놨어. 이 형은 또 쪼코 모드로 돌아왔어. 좀비인데 깃발을 꽂았어. 깃발에 의하면 나를 따르라. 근데 좀비가 그걸 꽂고 달려든단 말이지. 그것도 조학주한테. 조학주는 그 순간만큼 모든 사람이 충신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조학주한테 달려드는데 깃발 꽂은 좀비라는 거. 이 아까 안현대감의 원래 이미지와 좀비의 이미지도 거기서 상충되지만 깃발과 좀비도 거기서 상충이 되고 거기에다가 왕이 죽는 장면과 안현대감이 죽는 장면이 똑같아. 이창에게 목이 잘려서 죽어. 근데 왕한테 왕이 죽는 장면은 이창이 역적이 되는 장면이고 안현대감이 죽는 장면은 왕으로서의 이 복권을 하는 장면인 거야. 이 대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피 냄새에 이끌리는 거. 맞아. 그 자리가 다 피 흘린 자리라서 어디 사방에서 피 냄새가 나는데 딱 이 조학주 머리에 이 맞아, 피만 여기, 냄새만 맡는 네. 거.
이것도 안현대감이 평소에 보여줬던 그 의지. 애민 정신이나 이런 거와는 완전 뒷걸리고 완전 하나의 그래요? 목표, 피만 찾는 그 오. 모습과 국민과 백성을 생각했던 그런 이것과 거구나. 또 완전 대비를 이루죠. 거기에다가 비밀 결사라는 부분인 거지. 이 사람들이 안현대감이나 이 사람들이 입장은 뭐였어? 와서 우리보다 권력 있고 정당성 있는 조학주 목을 치자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우리가 역적이었잖아. 맞아요. 근데 이 장면을 토대로 이게 바뀌었단 말이죠. 완전히 성공한 비밀 결사가 돼버리지. 거기다가 자승자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처음으로 조학주랑 이 생사초로 좀비 살려냈던 사람이 좀비가 됐어. 목적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업을 스스로 끊어낸 거라고 그렇죠. 봐야 그래. 돼요.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장면들이 다 이 심볼들이 다 역전돼서 나오는 다 엮이게 되어 있어서 오. 야 이거는 연출적으로도 정말 맞아. 신경 많이 썼다. 특히 깃발 보고 나도 너무 감동했어. 좀비가 깃발이라니. 그리고 이런 이게 대낮이에요. 완전 환한 대낮이잖아요. 어. 그래서 근데 형은 심볼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갔는데 얘는 그냥 멋있대잖아. 아니 멋도 이게 있잖아. 멋있잖아요. 비주얼적으로도 야그 비주얼적인 안현대감이 그 충격이 있잖아요. 이 산발을 하고 네. 등에 깃발 꽂힌 상태로 이 피를 냄새를 맡고 그냥 쳐다보는 그 장면이 이걸 비주얼적으로 풀어낸 거야 그 상징을. 어. 너 약간 묻어가는 거 아니 아니지? 그 나는 오모해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편들고 가는 거. 아 근데 저는 사실 이 안현대감이 이 덤벼드는 이 장면보다는 사실 이 다음에 그 세자가 이제 주변에다 거의 웅변같이 목을 치고 목을 치고 나서 막 조학주를 구해주잖아. 예, 조학주를 구하고 나서 이제 이제 상황에 대해서 뭔가 웅변같이 이거를 주변을 설득하잖아요. 이 상황을 완전 반전시키잖아. 훈련대장들 설득하죠. 네, 난 그 장면이 더 인상 깊었어요. 사실 이 세자가 뭔가 조금씩 쌓아오면서 이제 뭔가 사람들을 리더십을 조금 키워가고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그 상황에 딱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을 완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진짜 왕 같은 느낌. 그 자리에 딱 올라선 느낌이었어 나는. 근데 사실 그때가. 딱 이 장면이 이제 그 조학주 세력과 왕이 그 세자 쪽이 역전되는 딱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난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멋있었고 사실 이 안현대감 같은 경우에 난 처음에는 이제 물론 피가 튀어가지고 이제 조학주를 물긴 했는데 뭔가 좀 약간 억지스럽다고 해야 되나? 주변에 사람들도 좀 있는데 굳이 걔만 그렇긴 했어. 저는 그치, 이걸 걔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그거 죽어서도 싸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충무공 사실은 같은, 충무공 맞아. 같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시즌 1까지는 사실 스토리의 개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무리 없이 잘 이끌어져 왔다면 시즌 2에서 안현대감이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자기를 살려내라고 했는지도 사실 의문일 뿐더러 그렇지. 그다음에 살려내고 나서 딱 그 누구냐 이렇게 주인공이 위기에 딱 처하고 자기를 따르는 영신이라든지 이런 패거리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그 순간에 마침 나타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그러니까요. 어떻게 찾냐고요. 그리고 그거는 말이 안 나타나서 돼요. 조학주를 딱 물어.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데 조학주를 어떻게 물어요? 그래 조학주 안면 바이트 사건.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네. 저 시크 형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 안현대감이 의지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 피냄새가 딴 데 다 진동함에도 불구하고 조학주 하나 물러간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아니 의지가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래, 전 이게 근데 의지가 없다는 게 설정과 포인트예요. 상황으로 보면 라싸가 얘기한 것처럼 개연성이 떨어지는 상황은 맞는데 저도 그런 심볼로 보면 그 자리에서 이 조학주 머리에 묻은 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학주라는 캐릭터가 그냥 뭐 가지고 있는 피 냄새 그러니까요. 있잖아. 그 상징인 거지. 그러니까 상징인 이게 거지. 그렇게 이해를 상징적 했지.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저는 개연성파기 때문에 맞아. 저기서 큰 그런 걸 못 읽어낸 거죠. 뒤에 제가. 가서도 까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설정한 것 같은 개연성이 무너진 너무 장면들이 많아요. 꽤 맞아요. 많아. 그래서 그 타이밍 어떻게 맞추냐고. 그게 만약에 안현대감이 안 죽고 의지가 있었어도 그 타이밍 맞추긴 힘들었어요. 왜냐면 CCTV를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건 실패를 가정하고 이미 작전을 짠 그러니까요. 거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내가 만약에 안현대감이 진짜 이런 걸 논리적으로 만약에 짜려고 했었으면은 자기를 되살려내고 되살려내면서 이제 그때 자기를 조금 썰어서 국에다 넣어라. 그랬어야 돼. 아니면 아니, 그럼 역전이 살리기 전에 되잖아. 쇠사슬로 묶어놓고 적절한 타이밍에 네가 풀어라. 뭐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풀면 자기도 죽잖아. 왜냐하면 안현대감은 이 지금 전체 이 지금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생사초로 살리면 전염은 안 돼. 근데 그걸 먹으면 전염이 돼. 이걸 이용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타개가 된 게 아니라 굉장히 극적으로 흘러가 버렸거든.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우연의 조금 우연만으로도 나는, 뭐 안현대감은 거기까지 생각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그건 되는 넘어갔죠. 거죠. 그건 아닌 너무 간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돌파구로서 그냥 모험을 걸었다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정도 이렇게
다른 생각. 네, 그리고 안현대감 이 사람이 애초에 그 3년 전에 자기가 그 죄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걸 했다는 거에 대한 약간 죄책감이 속죄도 있어서 예, 있을 거야. 그래서 더 그게 네, 그런 식으로 발현된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게 결국에 그래서 자기도 약간 이런 거 나도 같아요. 이게 괴물로 만들어줘요. 아니 너무 근데 그런 이상한 거죠. 것 이게 같아. 결과론적으로는 조학주를 물어서 잘 됐는데 네. 사실은 이제 죽었다 살아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사건에 이펙트를 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처음에 목적은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안현대감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그 정확하게는 이런 거였죠. 이제 그 우리가 그 세자를 살리려면은 자기를 뭐 다시 해야 살리는 된다.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너무 단정적이게.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단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괴물돼서 살아나가지고 조각좀 물어뜯을게 그걸로 반전시켜 너무- 이런 너무 게임 뉘앙스로 스킬 같잖아요. 보이니까. 사실 안현대감이 좀비가 안 된 걸지도 몰라. 그냥 약간 맨정신이었던 거지. 그냥 눈만 뒤집어 그렇게 해가지고 뒷발도 지가 꽂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해가 가죠 상황이. 아니 이미 관통을 아니, 했는데 가슴을 약간 비껴갔어요. 비껴갔어. 비껴갔어.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이거는 연출을 그러니까 장면의 임팩트를 위해서 개연성을 좀 희생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은 저는 보면서 약간 저는 개연장파거든요. 저도. 그래서 약간 그래서 저는 근데 임팩트는 너무 좋고 이제 블레이드 저기 마스터 되게 불마. 생각이 나서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점수 안 줬는데 저는 3점. 지금 3호에 3모에 5모에죠. 저 3모에. 모에라고 하니까 2.5모에 주고 싶네요. 3호에 저 점수 안 줬죠? 네. 저는 그래도 저도 이제 개연성파라서 사실은 이 장면은 조금 애매했고 만약에 그 앞에 이제 뭐 그 안현대감이 그 세자한테 했던 얘기 장면을 꽂았으면 저는 5점 줬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는 4점 드렸어요. 역시 저는 이게 한 가지 또 아쉬운 게 있는 게 이게 지금까지 킹덤 시즌 1을 쫙 봤을 때는 전혀 이제 그런 톤이나 매너가 아닌데 안현대감이 죽을 때 너무 길어. 그러니까 안현대감 너무 한국 드라마 안현대감 같아, 이게. 죽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장면 장면보다는- 너무 자기적으로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니 좀 도대체 힘들었다. 화살을 도대체 몇 그래도- 발이나 맞는 거 그래도 무영 죽는 장면이 그래. 맞아. 낭만이다. 무영장면이 최고였지. 그 두 장면이 사실은 저는 오게티라고 생각을 저도 해요. 너무 저는 길어요. 무영 장면이 최고 오게티고 이게 나는 그때 세컨드.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무영 죽는 건 못 받아들여. 맞아. 별론 것 같아. 근데 아니 그리고 조선의 활이 얼마나 파괴력이 센지 아세요? 근데 그거를 수십 발을 맞고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돼. 이게. 아니 근데 얘는 좀비라서 그럴 수 있다 쳐. 아니 좀비 전에 안현대가 막 맞고 총 많이 가잖아요. 맞잖아요. 총을 그러고 엄청 맞고 가잖아요. 총 맞고 문을 열잖아요. 네. 이렇게. 문을 자기가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저는 술 마시고도 가끔씩 제 집 문을 못 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번호 이런 솔직한 고백 괜찮네요. 번호도 제대로 못 누르잖아. 막 이러면서 별샷인가 샷별인가 이러고. 아니 저는 숫자를 자꾸 틀려요. 8 눌러야 되는데 9를 누르고 이게 인류가 점점 갈수록 육체적으로는 진화가 오히려 안 돼, 약간 약해진 떨어지나 거야, 봐. 약해져서 그런 거야? 조선시대 사람들은 장난 아니었죠. 우리 너무 편하게 살았네. 편하게 살았어. 그래. 그러면 총 한 이건 10발 체력의 정도 문제라고 맞아도 보고. 괜찮은 거야. 아니 술 먹고 번호 못 누를 때 뒤에서 총 한번 쏴봐 정신 번쩍 들걸? 바로 누르지. 그리고 죽겠지. 네, 넘어갑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훈련 도감의 그 군사들을 다 회유를 그렇죠. 하죠. 그게 이제 사실은 남은 조선의 거의 대부분의 그쵸. 병력이었고 주력에 야, 가까운. 조선 너무 네. 국력이 약한 아니,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전쟁 끝난 직후라 네. 병력이 굉장히 없다는 설정이죠. 네, 훈련 도감의 모든 병사들을 네. 사실은 조학주가 이창한테 복수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네. 그게 다 먹히죠. 맞아요. 님 감사. 그리고 조학주도 사로잡혔는데 도망치죠. 그 네. 무영이 도와줘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무영이 사실은 세자저하만을 바라보는 모의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배신자였다. 숨겨진 스파이였다. 네. 아니, 너무 뻔했어. 그쵸. 네. 네. 무영 말고는 이게 없어요. 맞아요. 개연성 있는 뭐 캐릭터 없어요. 영신 아, 영신일 수도 없잖아. 영신은 중간에 설명도 한 번도 없는데 얘는 네.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 와이프가 그쵸. 네. 그 중전에 거기 네, 어디죠? 맞아요. 어린이집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어린이집이라니. 어린이집은 좀 무섭고 나 미안. 우리 애가 어린이집 다니는데 야. 그 아웃사이더 같은 거. 아까 헨이 얘기했던 그 영화 그거네. 뭐요? 그 임산부를 모아다가 결국은 농장처럼 해가지고 애기 나오는 더 거 팜이요? 보고서는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했잖아. 그게 팜이죠. 어. 그런 설정도 너무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산을 한 상태에서 중전이 애기들을 이렇게 낳을 수 있는 산모들을 모아놓고 있다가
딸이 나오면 죽이고 아들이 나오면 가지려고 이렇게 딱 모아놓고 있었다는 것도 근데 재밌긴 한데 전 좀 에바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근데 했어요. 충분히 왜? 그럴 수 조선 있다고 시대라서 아니 근데 조선 시대가 핏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서 난 당연히 그렇게 가능. 그러니까 아니 아, 그렇긴 저는 한데 그렇게 그렇게까지 숨길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은 저도 그거는 문제가 있지. 네. 그러니까 이게 숨기기에는 너무 관련자들도 많고 맞아. 그렇지. 특히 공녀들은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 달거리도 하고 뭐 그럴 텐데. 네. 근데 그러니까 네. 그 설정을 궁녀들은 전부 다 중전이 데려갔다. 자기 네, 편으로 네. 만들었다. 이런 뭐 식으로 포섭 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는 건데 조금 무리는 있지. 그게 네. 될까요? 안 돼. 근데 그래서 아니야, 그렇게까지 아니, 해서 얘기해. 상황을 몰고 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이해가 간다는 게 어쩌면 뭐 외국도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외국보다는 우리나라 역사나 이런 거에서 오히려 핏줄이 더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해요. 그 사람 중전이 네. 그렇게 뭐 조학주도 그렇게 나설 수 있었던 건 사실 모든 베이스는 임신했다는 맞아요. 왕의 아들을 맞아요. 가지고 있다는 네. 그게 베이스였는데 그게 네. 완전 처음부터 완전 박살이 나 있었던 거고 네. 그거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그냥 서슴지 않고 잔인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전이 그만큼 몰렸다. 어. 무리할 수밖에 없을 줄 아, 난 그게 너무 실제로 캐릭터가 이제 너무 좋았어. 네. 무리였던 게 수사 용리에 결국 올라가게 네. 되잖아. 사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설명한 장면에서 설명할 내용들이거든요. 아, 네. 죄송해요. 아유, 죄송해요. 빨리 아,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놈들 진짜. 아유, 죄송해요. 네, 제가 가져온 게 이제 제가 가져온 장면은 이제 중전이 자기 아버지 조학주를 독살하는 장면인데요. 아. 좋았죠. 예, 사실은 요거는 이제 앞에 약간 설명이 들어가자면 이제 안현대감이 자기 가까스로 살아나잖아요. 안현대가 아니, 아니라 조학주가 네. 안현대감이 안현대한테 살아나면은- 물려서 예. 그건 뭐지? 예. 볼살 약 160g 뜯겨가지고 예, 많이 뜯겼죠. 네. 그래서 물에 담가놓고 이제 기생충을 제거한 다음에 그렇죠. 세척을 해서 이제 살아났죠. 세척. 예. 그래서 이제 중전을 만나러 한양으로 돌아가서 이제 중전을 만나러 가는데 중전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죠. 네. 아, 사실 내가 애가 없긴 없는데. 한데 잘 생길 거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봐.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아들 나을 것 같아. 아들이지 100%. 조합주 동공 대지진 막 이러면서 이 자식이. 뭐라고 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학주가 사실은 신념행위자라는 게 그렇죠. 드러나죠. 거기서 네. 같이 음모에 가담을 안 하고. 맞아. 안 하잖아요. 이게 어. 진짜 그냥 자기 가문의 진짜 권력만을 그냥- 탐했다면 어, 딸한테 그치. 편승을 해야 돼요. 지금 맞아, 상황에서. 맞아. 근데 우리 딸 잘했다가 어, 돼야 어. 되는데 이게 아니고 분노하잖아요. 아니 종묘사주 지킨 게 더 중요하지 미친 년. 그러면서 아, 그때 얘기 나왔던 게 그 차 안이었던 그 시골에 뭐 내려가 있는 다른 다른 왕족의 핏줄을 그 얘기를 데려오겠다. 꺼내고 막 이러잖아. 그- 천종 같은 사람인 네. 거죠.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이 딸이 이제 아버지를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아, 그쵸. 찻장에 돌을 묻혀놓고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조학주가 자기 계획에 동조하지 않을 거 이미 알고 맞아. 있었던 알고 거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을 뽑은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조학주라는 거학이 이런 방법으로 죽게 됐을까 하는 그것도 거에 되게 대한- 재밌었어. 약간 왕자의 맞아요. 게임 스타일인 저도 거예요. 생각했어요. 맞아, 맞아. 네.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이게 서세이한테 그 라니스터 아빠가 죽은 그런 그런 느낌이잖아요, 거죠. 사실. 네, 예. 맞아요. 네. 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조학주한테는 되게 끔찍한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맞아. 핏줄한테 죽은 거니까. 맞아. 그러면서 되게 마음속에서 혼란이 오는 거야. 아, 이게 너무 아쉽게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잔인하게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임팩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야 예. 라니스터 이제- 아빠는 라니스터 서세이가 아니라 아빠가 아니야. 아니, 티리온한테 티리온이 죽는 죽는데 이제 이게 상황적으로 보면 아니, 서세이한테 죽은 아 서세이한테 격이다. 죽는 거랑 어, 비슷하다. 어. 아. 예. 저는 이제 서세이가 그 교회 폭파시키는 그런 느낌의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력이 한순간에 이런 음모로 없어질 수 있구나. 그것도 꽤 정신 나간 방법으로. 그렇죠. 어. 꽤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설명이랑 좀 다르게 네. 저는 오히려 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는 네. 사실은 이 중전이라는 사람이 여자잖아요. 아, 좀 설명 좀 더 해도 될까요? 네, 예. 근데 그렇긴 한데 이거 그 여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는 약간 이 분을 이 개비조 씨를 파면당한 전 대통령님하고 매칭을 했어요. 이거 보면은 어리석고 권력만 어리석은데 권력만 탐하고 있어. 그리고 잘못된 방식을 택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생사나 존엄은 무시하는 타입.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는 가족들도 가볍게 해치울 수 있는 타입. 그런 점에서 이 그분과 너무 매칭이 됐고 사실 권력자라는 거는 권력을 획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을 획득한 다음에 이 권력을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한데 이 사람은 그걸 생각 안 하는 사람이고 전혀. 그 파면 당하신 그분도 그런 캐릭터잖아요. 아 그래서 근데 저는 개비조 씨 되게 예쁜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아 저도 그 얼굴이 예.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예.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점에서 이 사람의 또 실드를 쳐보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조선 시대 여성으로서 그치.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어. 사람이에요. 맞아.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뭐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인정받고 싶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왕자 아기씨를 가지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실패하게 되니까 자기는 택할 수 있는 수단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 생장 하전이 좀 불호하긴 해요. 오빠한테도 중전인데도 무시하고 개무시 당하죠. 그 아버지도 처음부터 완전 경멸하듯이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너 능력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그냥 닥치고 있어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요. 시즌 1부터. 이제 자기가 만약에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인정 욕구 있는 사람이에요. 있겠죠. 있으니까 그랬겠죠. 어마무시했지. 예.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분을 너무 매칭을 좀 해서 가져온 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전이 두 가지로 이 조선의 그 종묘사직의 엿을 크게 먹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가 이제 뭐 가짜 임신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죽인 거기서 이제 그 뭐랄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왕실 핏줄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렇지 주어온 애를 네. 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확히 말하면 핏줄- 무영 아들이지. 무영의 아들. 그렇죠. 근데 뭐 얘네들은 모르니까 이제 그 핏줄 중심으로 이제 권력이 승게 되는 그런 시스템에 한번 이제 완전 빅엿을 매겼죠. 빅엿을 매겼죠. 또 아빠가 어쨌거나 자기를 그 과문의 그걸로 이제 세운 거잖아요. 권력의 그걸로. 근데 그 시스템에도 이제 한번 또 엿을 매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여기서 그 보통 이제 뭐 다른 중세물 뭐 엘리자베스니어 뭐 그 천일의 사랑이며 이런 데서 보면은 어쨌거나 그 아버지의 욕구에 따라가잖아요. 애를 낳으려고 어떻게든 별의별 수를 써서 애를 인정을 낳으려고 받기 위해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하죠. 거죠. 근데 예. 여기서 얘는 그냥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빅엿을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기보다는 그냥 나 죽어. 스스로,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복수네요. 복수지. 그리고- 사회랑 아버지에 대한 복수. 근데 이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네. 사람도 이창이랑 비슷하게 저는 얘는 이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도 하여튼 뭐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자세 이거잖아. 아이씨 몰라 다 죽어라 다 죽어버려 이거잖아요. 딱이 네. 마인드잖아요.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다 다 그게- 부셔버리겠다. 그러면 저는 풀어준 이게 거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이게 그 세르세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게 이창이랑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창 여자에게는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권력 관계와 이 나라 자체 그게 다 남자들의 세계고 사실 맞아요. 얘가 뭐 거기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어. 개인적으로 권력도 자기 게 아니고 다 지방 건데 그러니까 뭐 세자와는 달리 이건 내 나라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고 뭐 알게 뭐야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미드랑도 이제 매치가 되면서 재밌었어요. 아, 이게. 그죠. 맞아요. 저도 이제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자면은 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사실은 개인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항상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근데 사실 보면은 멍청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야. 계약도 잘 꾸밀 줄 알고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봐요. 조범팔이랑 비교해 보세요. 같은 조씨예요. 범팔이 범팔 나중에 착하잖아요. 실무 능력 좀 있는 것처럼 나와요. 에이, 어쨌든 근데 좌의적이라고. 항상 이제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이거를 거기서의 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잔 드시잖아요. 방산홍차를 한 잔 드시고 나서 푸틴이었어 정조. 얘기를 하는 게 결국 그런 거죠.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여자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는 이제 그냥 왕자를 생산하는 어떤 도구로서로만 이제 자기를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보면은 이제 그 왕좌에 자기가 스스로 앉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것도 되게 임팩트 있었어요. 임팩트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거죠. 이제 종묘사직 이런 거 상관없고. 아니 근데 그건 정당성 있지 않아? 그 전에 이미 그 수렴청정. 왕자를 수렴청정 하겠다고 했기 네, 때문에 네. 앉을 수 있는 거잖아. 아니에요. 수렴청정은 근데 왕자리 못 수렴청정을 앉아요. 아, 그래? 해도 어. 앉으면 안 앉아, 돼요. 안 절대. 돼요. 네. 그건 왕만이 앉을 네.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거는 원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앉는 거죠. 앉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스스로의 복식도 사실은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여왕같이 해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나 너무 네. 멋있었어. 근데 그러니까요. 그 복식 되게 임팩트 있던데. 네, 비주얼적으로는 어. 난 감탄했다. 진짜 그쵸. 비주얼로는 그리고 이제 최고였어. 딱 물어뜯기 전에도 아버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죽잖아요. 다 불태웠어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마음인지는 굉장히 이해가 간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시즌 1에는 이 중전 캐릭터가 그렇게 뚜렷하지 맞아. 않아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맞아. 연기도 또 시즌 2에서는 문제가 있었죠. 사실 연기라기보다는 저는 캐릭터 말투? 메이킹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즌 2에서는 이 장면 되게 임팩트 있고 어. 그 다음에 이 중전이라는 사람도 결국
이창과 별다를 게 없는 맞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근데 좀 다른 점은 이창은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떤 걸 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잡은 반면에 맞아요. 이 친구는 그걸 못 잡은 상태의 근데 권력을 사실은 탐하니까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왜냐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아니 거야. 경험이라기보다는 누가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애초에 없어요. 얘네 갈 수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니 이 사람은 그냥 그건 아버지가 애니까. 권력을 가지기 그러니까 위해서 아니, 그냥 있었던 거 잠시만요. 네, 얘기해봐요. 이창 네. 같은 경우는 그 성리학적인 측면에서 왕조 정치를 배웠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맞아, 된다는 맞아. 걸 배웠어요. 맞아. 근데 이 중전한테 그걸 누가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왕조 정치 해라, 그렇죠, 인본 네. 정치를 하라. 누가 왕이 하겠지. 왕이 하는 거고 너는 그냥 중전이고 애나다. 애만 낳는 거였지. 이기 때문에 배운 적이 네.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 그렇죠. 시대상 때문에 사실은 그게 바뀔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것도 그렇고 이창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뭔가를 경험하면서 네. 더 배울 수 있는데 이 네. 사람은 사회에 나갈 그렇죠. 뭐 기회조차도 기회조차 없기 박탈 때문에 당한 네. 거죠. 공중 안에서의 네. 정치 암투만 배운 네. 거지. 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너무 안타까운 그렇죠. 거야, 이 사람은 안타까운 지금.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또라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 맞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점수 아 줘야죠. 맞다 맞다. 네, 저는 이 장면 뭐 재밌었습니다. 3점. 뭐야? 그렇게 혼자 열내면서 설명해. 엄청 그냥 비슷한 이야기라서 이어서 하면 저는 이창하고의 완전히 이 반대 캐릭터 그러니까 안티테제로 안티테제인데 존재하는 거죠. 중요한 건 씨앗은 같았다라는 네, 거죠. 맞아요. 환경적으로 자기는 천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 집안이었고 권력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두 개의 미성숙한 씨앗이 환경과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네. 말 그대로 저는- 중전은 완전히 그런 걸 배울 수도 없었고 주류에 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고 주변에서 우쭈쭈 해주는 사람도 없잖아. 우쭈쭈도 안 해서 심지어 그러니까 해줄 심지어 법도 한데. 중전인데. 그래서 엄마가 없어서 그래. 너무 엄마가 있었어요. 불쌍한 캐릭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전 불쌍한 캐릭터. 불쌍해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 좀 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전의 뭐 선택에 대해 사람들이 멍청한 선택이 아니냐 아무리 음. 중간까지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왜 그랬냐 뭐 이런 식의 뒤에 가서 그 좀비 풀어놓는 거 보고 그렇게 맞아요.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럼 중전이 배운 것도 없고 환경적으로 저기서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는데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단 말이지. 가만히 죽는 것밖에 없죠. 굉장히 비극적인 안티테제 주인공이 안티테제라서 특히 이 장면에서 조학주를 죽이는 장면이 조학주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신념 있는 미친 자의 그 전 장면을 우리가 봐왔잖아. 이렇게 퇴장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해. 저도- 그래도 이렇게 퇴장하니까 재밌단 말이지. 맞아. 맞아. 그 복잡한 감정이 이 장면을 고르는. 야, 천하의 조학주가 네. 이렇게 죽나? 네. 저 그러니까. 중전이 얼마나 클라고?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맞아.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재밌어서 좀 너무 살아난 지 일주일 만에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장면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 특히 중전이 후반에서의 중전의 폭주로 가는 그 캐릭터 한 단계 성장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맞아요. 그런 게 그게 있어서 성장인가요? 어쨌든 악적으로의 악역으로 성장이지. 네. 그래서 저는 이거 4.5점. 예. 네. 저는 좀 앞서 말한 두 분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게 이 중전이 그 개비조 씨가 1화 때 보면은 그 세자가 며칠 동안 그 중전 앞에 처소에 그 무릎 꿇고 석고대제 석고대제 하면 석고대제는 아니죠. 잘못한 거 없으니까 무릎 아니, 아버님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있잖아요. 그 며칠 만에 나타나가지고 논리로 깨부셔 버려요. 말도 못해. 세자가 그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잖아. 걔는. 근데 말로 못 이겨요. 중전이 원래부터 생떼였으니까. 굉장히 그 사람이 어리숙한 모습은 한 번도 보여준 적은 없어요. 사실. 근데 나는 사실 이 사람은 그냥 근본적으로 권력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만 그냥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이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아는 것도 많고 권력욕도 있는 사람인데 아버지부터 오빠까지 계속 무시를 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분에 처맞힌 것 같아요. 그냥 이 캐릭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니들이랑 나랑 다를 게 뭐야도 있어.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꾸붕이 가져오신 그 장면 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조학주가 살아났잖아요. 이제 얘가 악당이겠네. 아니 시즌 2잖아. 이제 시즌 한 그러니까 라스트 4, 보스라고 5에 나오니까 생각했는데 그런데 얘가 바로 리타이어 버리잖아. 얘가 죽었어. 근데 죽는 장면이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조학주한테. 하찮게. 그쵸. 진짜 하찮게 죽어. 하찮게 죽잖아요. 물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 무공이 그렇게 무공? 뭐 아무튼 나는 완치가 안 됐나 이 생각됐다니까 처음에. 나도. 그런데 딸한테 그것도 계속 무시하던 딸한테 정말 하찮게 죽어버리니까
너무 어떤 의미로 어울리는 죽음이 어울리는 거예요. 이 거대한 악이 처할 수 있는 정말 하찮은 이 죽음을 선물해 주는 것 자체가 이 악을 정말 어떻게 보면 정의롭게 단죄하는 것 같은 거야. 타이윈이 이제 화장실에서 똥 누다가 죽은 것처럼 나도 그런 장면 생각. 하찮게 죽어. 그래서 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중전이 맨 처음에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정말 무슨 왕이 된 것 마냥 이렇게 보여주는 표정도 모습도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나는 이 뻔뻔함. 장면이 맞아. 이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난 5점. 예. 너무 좋더라. 이 배우도 되게 마음에 들어. 맞아요. 맞아요. 아 김혜연 씨. 너무 정말. 이분이 인스타에 사진 올린 거 못 보셨죠? 완전 깨방정하고. 이게 너무 왕 귀여워. 왕자나 이런데 자리 내 방, 내 신발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 어딜 중전이 왕자를 대박. 이분 되게 끼는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캐릭터에 네. 너무 몰입한 거 아니야? 마음에 들더라고 실제 이분 진짜. 촬영장에서도 이 배우가 되게 막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연기 들어가면 이러고 있고. 되게 쌀벌하잖아요. 그 경멸하는 표정 굉장히 연기가 좋았어. 놀랐느냐? 그러진 않았어. 놀라지냐? 이러지 아니 그 궁녀한테 이거 풀었을 풀었을 때. 때막 그러잖아. 맞아.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더욱 더 이 중전과 세자가 되게 완전 거의 정말 비슷한 캐릭터라는 게 느껴지는 게, 달콤하냐? 네 세자도 아빠가 맨날 그러잖아요. 옆에서 살아남아라, 뭐 좋은 왕이 되라 이것도 아니고 살아남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도 정말 살기 위해서 오히려 좋은 왕이 돼가는 그래. 그런 트라우마 같이. 좋은 왕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얘는 중전은 뭐 계속 그거잖아요. 아기씨다. 애 낳아라. 그래서 뭐 애 데려왔잖아. 뭐 데려온댔잖아. 어쩌라고 더 이상. 이상하지만 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했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 설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났는데 그 설세가 그 전쟁 나서 지고 있을 때 애 안고 그 왕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네. 병선에 들고. 그러니까 이 근데 왕게임하고 굉장히 근데 매칭되는 타이윈이 구하러 오자. 아빠가 구하러 오잖아요. 맞아. 근데 여기서는 아빠를 죽여버리고 아빠를 죽이네. 거기서 앉았다는 게 재밌네요. 근데 만약에 조학주 대감이 안 죽고 살아 있었으면은 아마 스토리 꼬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훈련도감 병사들을 막아낼 계책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 그렇죠. 뭐 사병들을 끌어모으든 뭘 어떻게든 하든 할수 그런 있어요. 식으로 네. 쉽게 함정에 안 빠졌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시즌 5 가도 안 끝나지.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왕자의 게임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면 결국 왕자의 게임과 되게 비슷한 측면이 많아요. 맞아요. 이게 어쨌든 이 지금 이제 시즌 2까지 해가지고 이 혜원 조씨와의 그 정치 스토리 싸움. 네. 정치 싸움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요 캐릭터들은 아주 핵심 인물 빼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맞아. 그리고 시즌 3부터는 또 다시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맞아. 그게 이제 왕자의 게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점수 안 드렸는데요. 네. 저는 4.5점 드리겠습니다. 모든 장면들이 점수가 꽤 높아. 다 재밌어. 다들 재밌게 봤거든. 아 진짜 예. 박빙이에요? 그러고 박빙이에요. 나서 이제 그 훈련도감의 병사를 끌고 이제 궁궐로. 창이 궁궐로 이제 당당하게 들어오게 되는 그것도 거죠. 명장면 아니야? 아 저도 그래서 나는 누구냐 그랬을 때 호패 딱 보여주고서는 갓 벗어버리고선 들어오는데 그 슬로우 모션이 맞아. 촌스러운데 멋있어. 이게 이 클래식한 주성치 영화 그런 게 주성치 있어요, 영화 이게. 이거 자주 나와 이렇게 슬로우로 싹 들어오는데 주변 사람들 다 똑같이 움직여. 자기들이 천천히 어, 40년 전 영화 같은데 멋있어. 그러니까요.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와이프랑 저렇게 촌스럽게 들어와. 아니 저는 이게 아니 이게 그렇잖아. 또 뭐 이렇게 한 명씩 잠복해가지고 또 어슬렁어슬 들어. 또 너무 유치한 거야 좀. 아 그래요? 저는 갓 딱 이렇게 벗어 던지는 게 너무. 근데 사실 그 간지가- 세자가 그 안에서 간지라는 제일 게 유치한 폭발하고 인물이야. 있어요. 정말. 이게 연출이 좀 촌스럽지만 사실 그렇게 해놔도 되게 멋있고 카타르시스 있는 장면이잖아요. 카타르시스 있었어요. 네. 맞아요, 확실히. 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궁지에 몰린 중전이 그리고 나서 자기 중궁전에 있는 좀비 한 마리를 풀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 안이 완전히 역병 환자들로 가득 차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저는 가지고 온 명장면은 이 마지막 전투 마지막 전투 시퀀스. 짜마리. 네. B1 액션 씬. 아, 이거는- 얼음판 위의 전투. 라사님 50분을 들고 오셨죠? 아니요. 근데 그냥 얼음판 위의 전투만 치면 한 20분밖에 안 돼 네, 그래도. 이게 저는 이제 얼음판 위의 전투를 이제 뭐 주로 얘기를 할 텐데 예. 이 장면에 앞서서 네. 이 후원까지 좀비들을 이제 유인을 해서 끌고 오는 이 시퀀스도 되게 훌륭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완전 그건 좋았어요. 좋았는데. 예. 사실은 제가 사극도 보고 퓨전 사극도 잘 보는데 그 보통 궁에서 액션씬들이 많아요. 당연히 궁에서 많겠지.
촬영장이 거기니까. 촬영장이 대부분 새로 거기니까. 세트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사실 궁예의 액션씬들이 다 뻔해요. 뻔해. 뻔하지. 뻔해. 좁아. 좁은 데서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게 지붕을 많이 이용해. 어. 지붕이랑 벽의 네, 지붕 네, 이런 네. 거 많이 이용하고. 그런 거 그- 이제 거기서 자객들이 네. 이렇게 밤에 어. 숨어가지고 막 아. 자기들이 타타타 움직이고 막 설명도 그런 것들이 뒷면에서도 다 보일 텐데 또 그죠. 이창이 벽 위에 올라가서 기와 위에서 뛰어가는데 어. 달빛을 배경으로 뛰어가잖아. 야 이건 대놓고 오리엔탈리즘 노렸다 이 장면으로 느껴졌어. 그렇죠. 닌자들 액션 같은 거죠. 그 전형적인 동양에서의 어떤 지붕 위에서의 전투 이런 것들이 계속 클리셰로 나왔던 그런 아니요. 장면들을 좀 근데 쓰는 것 그 그게- 같아서. 서양성은 올라탈 공간이 없잖아요. 갤러리가 예. 있지. 어.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다른 게 되게 널찍한 지붕 그 기와들 밟고 자객들이 보통 움직이는 그런 액션들밖에 없었는데 사실 여기는 이 되게 좁아요. 맞아. 좁은 담벼락이니까. 기와 지붕들에서 뛰어가기 때문에 되게 긴장감이 생겨요. 그것도 닌자나 자객이 아니라 네, 자객이 도포자락을 아니라- 휘날리면서 어. 뛰어가잖아. 어. 야 멋있긴 맞아. 멋있었어. 아니, 다른 멋있었어. 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저 이게 나중에 얘기하고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싶었는데 이게 킹덤이 난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설명이 부족해요.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설명 없어. 그냥 설명 그냥 없어. 집어넣어.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오리엔탈리즘 이거 일본에서 왠지 본 것 같은데 필요 없어요. 필요 우리나라 없어. 성 구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싸운 거야. 구구절절 이렇게 그게 설명하지. 너무 좋아. 입 벌리 한국 문화 들어가. 이빨에 한국어가 들어간다. 야 우리 성 이렇게 생겨서. 이거 우리 건데 어차피. 그 애들이 궁금 찾아본다고. 그래. 맞아. 그 다 찾아본 거 아니야. 음. 그래서 그게 좀 달랐던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 사극에서 하면은 뭐 근정전 앞에서 강영사 앞에서 막 그 아비규환으로 뭐 불태우고 싸우고 보통 이런 장면들밖에 없는데 이게 참 후원해서 싸운다? 이건 처음 봤어요. 그러고 되게.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큰 공터 같은 데 또 모여가지고 그래. 칼도 쏘고 맞아. 지네끼리 막 창창 뭐 불화살 몇 개 여기는 쏘고 약간 막 맞아. 이런 건데 도망가고 네. 위에서 굴러 떨어지고 왜냐하면 일본 닌자들은 떨어지진 않거든. 그쵸. 일본 사무라이들은 위에 안 올라가. 아니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보면 보통 자객들은 일본 느낌이 나요. 막 발목을 어, 싸매고 어, 어. 도포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도포예요. 맞아. 명나라 아니 코다님 군인들이 이상하게 본다니까. 아니야. 근데 여기 아니. 근정전 전투 보면 음. 이 이창은 도포자락인데 다른 애들은 손목 다 무사로 아, 묶었어. 네, 그게 네. 무사들 무사들은 경우도 그렇죠, 있죠. 무사들은. 네. 근데 이제 저기 임란 때도 명나라 군대들이 와가지고 다 깜놀한 게 뭐냐면 아니 저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고 어떻게 싸워였어. 합리주의자 측면에서 보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하여튼 그 한국스러운 간지가 있는 가오가.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성내에서 물론 이게 좀비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난 우리나라 성이 그렇게 넓게 느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 우리는 근데 진짜 항상 궁 작다. 가보면 되게 넓은데. 맞아. 엄청 넓잖아. 어, 근데 어. 영화나 사극 보면 그렇게 넓게 쓰진 않거든. 맞아요. 넓게 안 써요. 엄청 도망가고 맞아, 이러니까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맞아요. 네. 그렇게 그거 보고 난 계속- 사람들이 경복궁 구경하러 올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을 역동적으로 잘 맞아. 보여줬어요. 그게 그 네. 일부러 좀 그런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넓게 좁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좋았어. 되게 재밌는 거죠. 이게 긴장감도 장면이 진짜 생기면서. 좋았어요. 그 한편 네. 통짜발이가 되게 좋았어요. 맞아 네. 맞아. 그리고 이제 이 후원으로 유인을 해서 이 좀비들을 국내에 있는 역병 환자들을 물에 빠뜨려서 수장시키겠다 이게 계획이잖아요. 네. 근데 딱 조금 해가지고 아쉬웠어 그거. 총으로 쐈는데 안 뚫려 이게. 생각보다 두껍네. 그- 생각보다 두꺼워. 불주먹 이게. 에이스가 없어서 그래. 뭐라고요? 아 그 원피스. 네. 그랬었는데 지금 그 모두 유인해서 유인을 하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네. 이 얼음을 깨기 전에 좀비들이 달려오고 결국 좀비들하고 이제 마지막 사투를 이게 막 음. 물리고 물리잖아요. 막 다 맞아. 물리잖아요. 네, 다 그리고 물리죠. 한 번씩 다 물리잖아요. 막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저기서 이제 이창이 그 안 돼가지고 막 총으로도 해보고 안 되고 주먹으로 사실 좀 그랬어요. 그게 좀 아쉬운 게 제가 이런 작전을 세웠으면은 약간 특정 포인트에 약간 미리 선 작업을 좀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화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관계로 아니 그러니까 미리 약간 좀 그 뚫어놓- 저격 포인트로 깨놓고. 미리 작업을 좀 해놓은 상태에서 네. 싸움을 했었어요. 그렇지. 네. 얼음 위에다 그쵸. 금이라도 좀 가둬. 그치 아, 거기 놓고 깨갖고 네. 그게 다 안 깨지고 거기에 구멍만 날 수도 있잖아. 그쵸. 물낚시 할 수도 있을 정도. 비거 낚시 비거 낚시 할 정도 구멍만 뻥 뚫리면 그럼 그럼 한 어떡할 명씩 다 거야? 받아 넣어야지. 머리를 집어넣고 익사시키고. 아 이거 어디 약간 가는 거야 이거? 야, 한양 좀비 축제야. 이거 야 이번 제목 나왔네. 한양 좀비 축제. 야 이거 터졌다 이거.
나 이거 겁나 웃기네. 기생충 1000마리 먹으면 어, 기생충 주고 막. 맞아. 빙어 몇 마리 3마리까지 들고 갈 수 있어. 지금. 기생충 들고 갈 수 있어. 아니 좀비를. 좀비. 3마리까지 들고 갈 수 나 있어. 그 빙어 축제 장면 생각나서 너무 아. 웃긴다. 네, 그래서 주먹을 깨다가 안 되는데 좀 올리서 되게 덩치 덩치 크네. 큰 좀비가 와서 그 아. 장면이 저는 제 명장면을 꼽고 그리고 싶어요. 꼭 그 중전 좀비도 뛰어오고 막 아, 그러잖아요. 중전 좀비도 막 예. 뛰어가지고 막 물고 막. 예. 네. 그 장면에서 너무 감동했어. 아, 그게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디테일 챙겨줬죠. 그렇게 해서 네. 장렬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 캐릭터의 끝을 장렬하게 포장했는데 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아. 굉장히 멋진 네. 곳에서 포장을 네. 했는데 얘가 좀비가 되게 다시 뛰어온다? 나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래, 넌 그런가? 그냥 좀비였어. 그런가? 저는 합류했네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아니야 당연히 물렸으니까 이제 뛰어나오는 장면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렇게 비중 없이 나오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형 얘기도 그거야. 어. 그렇게 비중 있었던 캐릭터가 진보스였는데 얘가 음. 그냥 좀비 원이 돼가지고 그 앞장서서 1열에서 뛰어왔으면 형좀 실망했어. 맞아. 어설프게 그냥 섞여 있어. 옆에 약간 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네. 아무것도 물지도 못하고 그냥 빠져 죽잖아. 너무 좋은 거야. 그 옷을 입혀놨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좀비한테. 되게 촌스러운 연출이었으면 막 이창하고 칼질도 하고 막. 이창한테만 달려들고 이창한테만 달려들고 물고 그건 막. 이제 좀 촌스럽죠. 안현대감처럼. 한쪽에 애기 이렇게 그러니까 들고 그 막. 장면 촌스럽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시대 스플렉스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그러면서 머리로 깨져 이제. 저는 좀 약간 과했다 싶었는데. 아니 저는 진짜 멋있어요. 아니 이런 클래식한 연출들이 들어가 있어야 멋있는 그래. 거예요 이게. 액션은 그런 게 좀 있어야지. 맞아. 액션적인 카타르시스가 야 그것도 리액션에서 어떤 아줌마가 보면서 그 장면 보면서 이창이 계속 손을 이렇게 깨잖아. 자기 옆에 있던 망치 있잖아. 내가 깨줄게. 그만큼 몰입하게 만드는 거지. 네, 그런 그리고 연출들이. 사실은 이 액션 씬 할 때도 이 부감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인지 이 버드아이 뷰로 위에서 보여주는 거 얼마나 치열한 전투인지 그다음에 그런 용어가 좀비들의 있구나.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딱 보면서 심리적으로 되게 옥죄 오는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삥 둘러싸서 원형으로 있는데 좀비들은 그것보다 한 10배, 100배는 많은 거야. 때로 몰려오잖아요. 거기다 현실적으로 막 여기저기 물려 있고 막 이런 것도 물려있고 좋았어. 이런 것들이 특히 재밌었어요. 상중이었기 때문에 다 흰 상복에 아, 핏덩이. 그래서 그 이제 비주얼적인 대비가 그리고 뭐해 되게 이게 뭐해인 거지. 그렇지. 네. 그 사모해. 아니 사모에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이기로 했어 나는. 난 아직도 싫어. 아직도 아니야? 아우 수액이랑 똑같아. 뭔 소리야 이게 대체. 영장면 알았습니다. 점수 매기는 왜 뭐해 이게 경을 특히 매기고 이제 있냐. 뭐 세자가 막 물리고 이런 무적이 아니라는 점도 좀 맞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액션씬 모든 장면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 성벽 위에 너무 좋았어요, 맞아. 지붕 뛰어다니고 미끄러져 떨어지고 물리고 이런 그 거. 좀비들이 막 기어 올라가잖아요. 벽 타고. 쌓여가지고 어. 올라가고 막 그런 거. 그리고 다 그 호수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싸우고 마지막 장면에 다 물리고 하는 것도 다 좋았는데 그 큰 좀비가 그 처음에 이제 궁녀들 어버미네이션? 지키려고 소뚜껑. 궁녀들 지키려고 소뚜껑을 하던 그 사람이잖아. 근데 그 맞아요. 사람이 또 등장하는 것도 그 전에 보여줬던 게 나오는 것까지도 좋았는데 음. 스플렉스 때리는 거랑 주먹질하는 것까지 그 울분에 차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꼭 마치 얼음이 깨질 것 마냥 그렇죠. 연출이 네, 들어가는 맞아요. 것부터가 그거는 조금 싫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아. 톤이 싫을 수까지 있나? 난 이 얘는 톤이 좀 너무 좋았고 격변하잖아 이렇게. 네. 나도 그 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그 전에 이제 정치적으로 가고 네, 뭐 네. 조학주 죽고 조학주 네. 죽는 것도 너무 예의 있게 싸구려로 죽여버리고 막 이런 게 너무 좋다가 갑자기 만화 같은 연출이 뒤에 갑자기 몇 개가 섞이니까 약간 왕도물처럼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게 주인공 싫었다니까. 킹왕짱.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그 뭐 나 어차피 얘기할 거지 전지현 딱 나오는 순간 얘랑은 톤은 맞는데 그 앞에 오던 거랑 톤이 안 맞는 거야. 만화 같은 연출이 중간에 들어가 버려서 그래서 나는 그 앞에 와 집중하면서 보던 게 뒤에 가서 조금 식어버렸어. 했구나. 스플렉스 때릴 때 설마 이거 보여주려고 지금까지 어그로 끌었던 거야? 막 이런 느낌이잖아. 이거가 그게 좀 최종 약간 목표는 그랬어. 아니죠. 아니 스플렉스는 얼음을 단순 깨려고 연출일 뿐이지. 근데 얘는 그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마지막 타입이니까. 마무리 조학주의 마무리 그렇게 아름답게 끝내줬잖아요. 그러면 얼음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딱 아름답게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스플렉스야. 나 좀 실망했어 그때 사실. 나도. 그래서 난 이 장면은 3점. 얼음으로 해결하는 거 자체는 괜찮았는데. 맞아. 빠지는 다 거 괜찮아. 자체는 예를 들면 네. 이런 노력
그러니까 울분을 차서 주먹으로 좀 때리다가 어느 순간 좀비들한테 물리다가 갑자기 와지직하면서 뭔가 무너져. 차라리 그냥 그랬으면 저는 그렇게 되길 원했어요. 난 몰려와서 되게 무게로 처절함이 내려앉을 줄 알았어. 산다는 거죠. 지금 그게. 근데 이 창을 영웅으로 만들었잖아. 그치. 영웅 이게. 맞잖아요. 아, 네. 맞지. 그러니까 주인공 어. 마지막 이 예우라고 참 생각해. 세자가 아니 지금까지 컷. 굉장히 다 멋있었다고. 난 진짜 기대했거든요. 총 쏴도 안 깨졌어. 우와 두근두근해. 주먹 치는데 좀 연출 넣은 거 괜찮아. 안 깨졌어. 우와 이거 어떻게 되나. 좀비 몰려. 아 이거 무게 때문에 내려앉겠구나. 나도. 우와 진짜 나도 그거 진짜 생각했어. 처절하게 여기저기 물려가지고 내려앉겠구나 했는데 스플렉스. 나 그러니까 좀 옛날에 저 옛날에 무슨 현빈 나온 사극 영화에서 마지막에 말이 이렇게 햇살 받으면서 점프해가지고 점프 나폴레옹? 깎였다 그랬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 조금 난 그때 실망했어. 그래서 아, 나는 이 장면은 3점. 마지막에 야, 너무 근데 안타까웠다. 이거랑 진짜 비슷한 주제와 그다음에 액션 창궐. 시퀀스를 가진 창궐의 마지막 궁궐 씬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아 그걸 보면은 비교 대상이 돼요? 비교가 되는데 이거는 5점을 줄 수밖에 그래서- 없어요. 창궐은 마이너스 500점. 아 그래? 진짜 창골 감독이랑 이 연출자 이름이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이름 다른 사람인데 아니, 다른 이름이 사람인데 똑같아.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촬영 시기가 거의 겹친대요. 맞아요, 진짜? 비슷해요. 아. 그래서 둘이 친해졌대요. 아 진짜? 어. 아 친하게 되면 안 될 것 친하게 지내는데 같은데. 왜 안 되는데. 정보 공유를 안 했을까?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데. 노하우 같은 거 좀 전수 좀 해주지. 아니 아, 네. 했는데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은 했기 때문에 악영향 받아서 그래서 스플렉스가 들어온 거야. 저 위키 찾으면서 봤는데 이제 외국에서도 이름이 똑같으니까 어.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창고를 이거는 보고 못 만들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막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예. 야씨 현빈 무적이거든요. 팔끝 하나 못 건드리는데. 현빈은 진짜. 거의 그냥 어이가 없어서. 위촌도련기 레벨이고. 예. 창궐은 보진 않았고요. 어차피 저는 보지 저번에 마세요. 얘기해보면 나름대로 음. 그 통쾌하는 맛은 있어요. 액션의 통쾌한 맛은 있고 특히 기와 무너뜨리는 장면이 난 나 좋았어. 너무 좋아. 맞아요. 엄청 맞아요. 미끄러뜨리는 어. 게 맞아요. 너무 좋았고 그런 장면 달빛 맛 아래에서 상복이지만 도포자를 아. 휘날리면서 뛰어가는 왕자님 멋있잖아. 아니 진짜 뭐에 눈을 떴어. 아 이건 뭐에 인정 이거는. 시크 형이 말한 그 동양에 주로 보이는 그 지붕이 뛰어가는 어. 다리고 이 모습에 어. 닌자 옷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뛰어왔다. 너무 좋더라고 이게 진짜. 도포간지가 있다니까. 너무 그러지. 좋더라고. 특히 두루마기 이- 간지가 있어요. 이 네. 국내에서 액션씬을 보면 두루마기 도포를 입은 사람이 왕자뿐이야. 나머지들은 무사들이야. 다 쫌맸어. 그러니까 주인공 같은 흰 옷을 어영대장은 입었지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흰천이고 얘는 또 삼배옷이야. 아 그래도 얘들 팔다리는 해도 이 여기 다리 부분에는 다 펴져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멋있다는 거야. 액션에서 맞아요. 도포자락이 휘날리는 건 이창한테 집중이 딱 이렇게 시켜주는 연출인 거지. 너무 좋더라. 그게 다 멋있었는데 마지막에 나도 그 스플렉스는 조금 과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거 그런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비원 스플렉스. 그 재미지. 근데 그 나름의 또 맛이 있잖아. 아, 이 주인공이 액션을 하는 맛이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시각적으로 굉장히 즐거웠어요. 스토리적이고 아, 심보 이런 거 맞아요. 필요 없이 맞아요. 시각적으로 되게 즐거웠고 전반적으로는 그 흰상복에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흰상복을 입었는데 한쪽은 좀비고 한쪽은 서바이버들이지만 얘네도 겉모습만 보면 거의 비슷해. 피 다 뒤집어 써서 흰 옷에. 후줄근하죠. 네. 이게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요거 오모해 드리겠습니다. 와 오모해. 오모해. 아 저도 이 장면 여기 너무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액션이 너무 좋고 드라마에서 이 정도 퀄리티로 한 편을 아. 풀로 채운다? 와 저는 최고지. 이 제작비의 한 반은 여기 때려본 게 어, 아닐까 그런 거 같아요. 이런 생각을 네,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플렉스만 아니었으면 5점 드리려고 5모에 드리려고 했는데 저 4.5모에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정해졌네요. 그냥 모해로. 아니요 이 장면은 뭐였지? 아니 그냥 점이 아니라 그냥 모해로. 이창이 관련되면 뭐에 아.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뭐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고 뭐 뭐예요서는 제가 아니어도 다 설명해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인공 일행들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 때려 맞는 걸 정말 좋아해서 네, 그 부분에 저는 M계열. 그것도 모해 속에 들어가는 S계열이구나. 감성이에요? 모해가 대체 모해였어요? 뭐야? 나는 이해한 줄 알았는데 다시 모르겠어. 그 부분에 저는 3호에 드리겠습니다. 아좀 작네. 아니 그럼 저 궁금한 게 잘생긴 주인공들이 막 두드려 맞는 거는 모해 쪽에 들어가면 못생긴 캐릭터들이 두드려가 못생긴 것도 그 상황에 따라 충분히 모해할 수 있죠. 아이씨 모르겠네. 모르겠다를 줄이면 뭐예요? 이거 네. 자 이렇게 그 일단 한 이제
시즌 아. 끝나게 되고요. 아 이제 후일담 같은 것도 좀 얘기해. 후일담 네, 후일담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창은 이제 어쨌든 세자죠. 네. 세자인데 아버지를 아기- 죽인 그게 있어. 아버지를 죽인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기가 살아남았죠. 네. 사실은 무령의 아기지만 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왕실의 정실의 아기 씨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의심은 하지만 네. 그러니까 뭐 확실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후손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대제하게 얘기를 하죠. 쟤는 어차피 정실 진짜 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죽여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민을 하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이창의 가장 변모된 모습 그렇죠. 결과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기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리고 자기는 어쨌든 서자의 아버지를 죽인 그런 원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자기가 떠나는 게 그렇죠. 맞겠다라고 왜냐하면 이건 결정을 어떻게 한 보면 거죠. 이 원자는 해완조 씨랑 링크가 돼 있고 지금 지방 수령들은 다 해완조 씨 일파들이니까 나라 안정시키는 데 훨씬 좋죠. 그렇죠. 자기 그래서 되게 실리적인 선택이 네, 어떻게 네, 보면. 맞아요. 네. 왕좌를 내려놓고 7년 후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난 모습이 나오게 되죠. 애가 커가지고 저기 종묘에 가가지고 절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동네 부사였던 조원팔이 떡상해가지고 좌의정? 네, 좌의정. 좌의정하고 있고. 있죠. 떡상했죠. 네. 뭐. 그 화장실에서 별난을 피한 그분 나오죠. 네, 예, 그게 그 이제 넷이. 걔가 동공이 아내지 돼서 맞나? 이제 음. 옆에서 네. 시중 들고 있고 시중 들고 있죠. 그게 안 누구죠? 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유명한데. 족구왕. 족구왕.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나? 족광 하면 누군지 딱 알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 이런 배우분이 지금 안 씨는 계시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 세자는 죽었냐? 그건 아니고 서비와 영신이랑 함께 이 생사초의 비밀을 아직도 파티를 꾸려가지고 네. 힐러 찾아 한 명이랑 슈터 한 땄다. 명이랑 아니, 검사 한 명이랑 검사 한 세 명 있잖아요. 어. 그 검사 안현대감 부하 그분이잖아요. 아 그랬나? 네, 아, 안현대감 그 부하 중에 한 명은 죽잖아요. 그 인간 자물쇠 돼가지고 그거 말고 그 뒤에 따라다니던 복수하겠다고 하던 그 사람이 같이 다녀요. 아 4명 파티야 그러면? 네, 4명 검사 파티예요. 2명에 네. 슈터 하나에 힐러 하나? 그러니까 지금 슈터는 지금 한양 출장 와 있고. 아 그치 출장 와 있지 지금. 세 명이서 같이 가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그 북쪽 국경 지방에서 생사초가 거래된다 이런 단서를 물어서 그쪽에 가서 좀비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그 실험실 쭉,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쭉 그 실험실의 카메라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 그 끝에는 전지현이 있었죠. 전지현이 딱 서 있으면서 전혀 지금까지 나오지도 않았던 음악이 딱 깔리면서 그 끝나죠. 음악이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일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블러드 저는 되는 줄 이제- 알았어 나는. 아니, 블레이드 그러니까 영화처럼. 블레이드 네. 느낌. 그래서 사실 전지현이 지금까지 성공했던 작품들을 보면 결국 액션 그렇지. 배우로서의 역할을 뽐낸 거였는데 시즌 3도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 걱정은 돼요. 저는 지금 같은 느낌이 더 좋거든요. 맞아, 나도 저는- 전지현 얘기 가기 전에 이 엔딩이 마음에 들어요. 맞아. 저는 엔딩이요? 이창이 그냥 죽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창이 죽었어야 된다고? 네, 이창은 죽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아기가 맞지 각자 않아요? 생각하는 엔딩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오, 재밌다, 재밌다. 제 인터넷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어떻게 됐거나 이창은 죽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왜냐면 그렇게까지 살아남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모두 살기 위해서 했던 거고 아버지도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어쨌거나 거기서 시작해서 이게 다 드라이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뭔가 더 높은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장면이 있어서 그냥 거기서 죽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좀 아기가 맞고 좀 완벽한 그 캐릭터로서의 그 끝이 난다고 약간 보거든요. 시즌이 끝나는 느낌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 자체가 끝나는 느낌. 그거는 이해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인기가 죽으면, 있으면 더 죽으면 안 가야지. 되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죽었어야 이게 좀 더 나는 완성도가 에이스랑 있게 약간 끝나지. 비슷한데 일단 세자가 그건 나는 별로 성장 같지가 않았어. 자기 왕위를 포기하는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보면 걔가 그 적통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걔도 안 민치용이랑 그 다 알잖아요.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 그 핏줄이 진짜 핏줄이라 믿고 있다는 상황에 기대서 그렇게 엔딩을 낸 건데 사실은 뭐 그거를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일단 애도 어려.
얘가 어떤 애가 될지 몰라. 맞아. 아직 안 긁은 복권이란 말이야. 맞아. 로또가 되면 좋지만 꽝이면 또 네. 그 권력 다툼이 벌어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어떻게 저도- 보면 그건 왕자에다 침을 뱉고 간 거예요. 응, 지금.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그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것들을 무시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나는 에이스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그리고 그 연출도 되게 촌스럽잖아. 다시 과거를 가서 플래시백 해가지고 그걸 이랬었다 저랬었다 막 명대사처럼 주절주절하고 이런 게 너무 촌스러웠고 그런 연출 대신에 차라리 물에 빠졌을 때 죽은 것처럼 처리를 하고 그래서 왕자에 올렸는데 알고 보니 얘는 살아 있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생사초의 이 비밀이었기 유통과 때문에 이거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험을 떠난 식으로 이런 식으로 후일담을 뒤에다 붙여주는 게 그러게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게 생각하고 훨씬 더 히어로 같다. 오, 저는 다크나이트.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나도. 이렇게 갔어야 되지 않나 싶어. 그래서 좋다. 그게 더 좋다. 세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기 지금까지 한 게 다 왕이 되기 위한 길이었잖아. 그걸 통해서 충분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뭐 핏줄이 어쩌고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상황에서 자기 클라이맥스 빠지고 사람들한테 뒷일을 맡기고 자기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 엔딩에 갔어야 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좀 아쉬웠어요. 저는 뭐 좀 비슷한데 사실 일단은 세자는 안 죽었으면 좋겠고 나는 이 킹덤의 맨 처음에 제일 마음에 들었다는 그 정치적인 이런 게 엮이는 게 좋았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갑자기 시즌 마지막에 되면서 이렇게 갑자기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난 차라리 끝이 그 이제 지금 그 무영 아들을 이제 왕위로 올려놓고 그러면 걔만 올라가면 끝이 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정치상 원래 그렇진 않잖아. 세자가 살아있는 거를 알고 얘를 처리를 해야지 그러면은 또 처리를 해야지. 우리나라 원래 정치가 원래 도돌이표였어. 근데 그 세자는 또 나중에 막신에 보면 이렇게 기생충이 살아서 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세자 그러니까 이 세자 왕이라고 해 그냥. 왕을 다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세자가 쫓기다가 또 와서 다시 죽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전지현이 튀어나와서 뭐 배우를 캐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그 생사초 비밀을 캔다 뭐다 하면서 갔지만 결국엔 또 들어와서 똑같은 짓을 또 해야 되는 거야. 차라리 그냥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했는데 뜬금없이 전지현이 나와서 난 사실 그때 너무 이게 뭐야 이렇게 너무 놀랬거든 사실. 그러니까 좀 더 그 앞에 톤을 계속 이어갔으면 저도 했었어요, 약간 비슷한 도돌이표 같은 엔딩이 좋았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제 이창이 되게 히어로적으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이제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 그러고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잘 다듬어지고 왕이 잘 된 거 같은데 망했다. 알고 보니 뭐 이제 그 영화 망한 것 같다. 조선이 이제 망한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약간 풍겨주면서 그냥 조선 망하면서 어차피 사실 다음 시간 망하는 거 되게 좋아해. 망하는 걸 왜 이렇게 근데 좋아해? 그것도 그렇고 듣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왕을 세웠는데 왕이 이제 그 좀비 바이러스로 돼가지고 이 세계가 더 황폐해지고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러면 있지. 다음 시즌으로 가는 것도 그치. 매끄럽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결국에는 지금 왕한테 기생충이 아직 있는 거를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톤이 끝난 건 아닐 텐데 이 세자랑 그 지금 섭이랑 이 친구들은 갑자기 무슨 다른 세상으로 간 것처럼 뚝 튀어나와 버리니까 저는 근데 그 엔딩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는 에필로그를 넣은 거는 다음 시즌에서는 그렇지. 완전 다른 톤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난 그게 아쉬워. 네. 그걸 이해하겠는데 네. 그게 너무 아쉬워. 안 갔으면 네.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투톤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 어차피 그 왕 머릿속에 지금 기생충이 올라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서 또 그 궁중에서 뭔가 있을 그래서 거고. 그냥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내피셜로 하기에는 시즌 3는 이창의 활극, 그 압록강 이창의 주변에서의 활극. 활극이고, 근데 시즌 3에서 병행해서 이제 조선이 암울해지는 걸 막 그려주고, 그쵸. 그거를 시즌 4에서 다시 해결한다, 뭐 그런 정도로 저도 갈 것 그렇게 같아요. 갈 것 같아. 아마 뭐- 치료제를 찾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모해 요소가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은 결국엔 모해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들을수록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오해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지금 작가님한테 메일을 그러니까 쓰시는 것 주인공의 같아요. 그림자가 더 이상 없잖아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어요. 그냥 영웅밖에 딴 게 뭐가 있어요. 그래. 네, 재미가 그림자가 없다고요. 없다. 그러면. 주인공에 어둠이 네. 없다. 근데 사실 그림자 전지현이 만들어줄 수도 있지. 사실 그리고 근데 전지현 아직 캐릭터를 잘 쓰면 괜찮을 수도 끝이 있어요. 안 난 게 우리 지금 까맣게 입고 있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그 은둔에 있던 왕족 하나 있었잖아. 네, 그래 맞아. 그 사람이 수는 그 사람이 한 번 나왔다가 그냥 맞아. 들어간 거야. 배꼽핀 아니야? 근데 지금 왕이 그 어린애가 메코핀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시즌 3를 예상을 해보건데 이 기생충이 올라가서 이 얘가 왕 이상해져. 폭군이 되는 거야. 그럴 수도 그래서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신료들이 고민을 하는 거지. 그치. 얘를 죽일 거냐 아, 아니면 얘를 그 죽여서 데려올 데리고 올 거냐. 거냐 아니면 그래도 그걸로 싸움이 왕이라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모실 누구를 것이냐, 세울 이거. 것인가로 그렇지, 그렇지. 할 네. 수 있겠네요. 그렇지. 조범팔이 그- 조범팔이 되게 중요 캐릭터잖아요. 조범팔이 좌의정이기 때문에 어쨌든지간에 왕정에서의 이야기가 확실히 펼쳐질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투트랙으로 갈등이 할것 같아요, 있으면 시즌 얘기가 쓰리는. 나오겠지. 얘 원래 그 핏줄도 아니잖아라고 하는 사람도 나올 그러니까. 거야. 100% 나오죠. 그리고 이제 네. 그걸 숨기려고 이제 서세이 아니지. 서세이. 하여튼 누군가는 나오게 돼. 왜냐하면 그러고 그 무영 와이프 살아 있잖아요. 아, 그 그거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맞아, 맞아. 일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어. 네. 네. 그러니까 그거 이 너무 그거 좀 아, 짜증나. 그래서 이건 좀 그런데. 아마 이건 좀 그런데. 이 출생의 비밀에 관한 얘기를 계속 아, 건드릴 이 거예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재미없는데 그러면. 네. 왜요? 왠지 재미없어요. 죽을 것 어차피 같아. 우리 왕자의 게임 다 틀렸었는데 지금도 다 그러네.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출생의 비밀 이런 얘기 진짜 안 했으면 나는 좋겠다. 김은희 저도 안 했으면 작가의 좋겠는데. 김은희 작가의 이전 편들을 본 게 없어서 사실 어떨지 예상은 잘 안 돼. 근데 정통파 한국 드라마 스타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네. 시즌 2에 흘러가는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 약간 할리우드에 가까운 느낌이 좀 있긴 있더라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의 이제 뭐 스릴러나 미스테리물 쪽에 그래. 되게 가까워요. 영화 그 이때까지 써온 거 자체가 맞아, 전부 맞아. 다. 그걸로 보면 이창은 히어로 활극을 찍을 것 같고 100% 조정은 다시 한번 혼란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3시즌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거의 그래요. 거기에 이제 한국적인 맛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그 따로 있었던 그 왕족이 나타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근데 그 연결이 시즌 2 엔딩을 왜 그런 식으로 했냐, 연출이 너무 촌스럽다 이런 그래, 느낌. 촌스러워. 근데 전지현. 그거는 제 생각에 외국인들을 낚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가? 아니 뭐 그럴 거 국민들이 같은데. 원하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스토리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한 번은. 그런가? 난 그리고 배우도 그래요 사실. 전지현 딱 전지현은 글로벌 하잖아. 넷플릭스가 가장 많이 수익을 얻는 구간이 어디냐면 아시아권이거든요. 아시아 네. 인기 좋죠. 근데 전지현은 아시아에서 통으로 다 먹히는 사람이에요. 중국, 동남아 다 다 먹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지현을 넣어야지 그래야 돈이 되지. 그리고 난 전지현 씨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너무 안타까웠던 게 옷이 복장이 그 한국 그 복장이 아니야. 야씨 몇 초 나왔다고 그 아, 근데- 뒤에까지 들어가냐? 근데 그거예요. 아니 근데 닌자 분위기가 같았어. 좀, 그 분위기가 닌자 예전에 같았어. 뭐야 전지현 매드맥스 교복 입고 전사 같은 액션했던 영화 느낌인데. 뭐냐 블러드 같은 거 블러드, 있잖아. 네. 그런 느낌으로 닌자 나오네. 같이 나와. 그래 외국인들이 킹덤 보면서 닌자 언제 나와? 닌자 언제 나와? 그러니까. 자 이제 보여줄게 닌자. 맞아. 그런 이게 나온 것 느낌이었어. 같은 거야. 우리 도복 입고 기왓장 뛰어다녔었다고요. 궁궐을. 그러니까 이게 좀 전 시즌 3가 약간 걱정되는 게 확실히 이제 한국적 매력을 실컷 어필해 놓고 이제 약간 만주 쪽으로 넘어갈 느낌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가면 그냥 딱히 그냥 평범한 작품이 되지 나는 않을까. 네. 중국 쪽 조직이랑 맞아. 국내에서 싸우는 그런 내용으로 갈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중국은 그럴 나올 것 것 같아요. 계속 쪽이라고 했으니까. 한국만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입에 계속 때려박아 네, 달라고. 맞아요. 나 너무 재밌었다고. 우리 압록강 안 사람들도- 넘어갔으면 좋겠어. 보는 사람들 아니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어디서 전쟁 겪고 나서 기아 때문에 사람 잡아먹는다는 표현을 하냐고요. 이거 그거에서 막 그게 나오잖아. 실제로 있었지만. 실제로 모르겠어. 있었으니까. 김은희 작가의 성향은 잘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국뽕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 맞아요. 어, 좋아하는 포기하지 않을 분입니다. 것 그런 같고. 걸. 그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이창이 그렇게 돼서 자기가 떠난다라고 얘기는 하는 장면 딱 보자마자 저 배트맨 전지현 딱 나오잖아. 캐드먼 딱 이렇게 됐어 나는 느낌이. 네, 어. 전지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겠죠. 어. 전지현이 나쁜 역일 일은 100% 없습니다. 아마 시즌 중반까지는 나쁜 캐릭터가 이럴까 저럴까 하고 갈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의문을 주지만 결론 왜냐하면 이때까지 전지현이 맡았던 모든 배역은 선역이었죠. 선역이었죠. 야 이러다가 시즌 3 맞아. 1화했는데 이창 죽어. 전지현한테 전지현한테 죽어. 전지현한테 죽고 전지현 주인공이야. 전지현 주인공으로 바뀌어. 그럴 수도 있지.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러면 같아. 진짜 우한 그랬으면은 시원하게 사과 방송하고 재밌게 하는데요. 대혼란이야 대혼란 진짜. 이거 이거 어떻게 굴러가는 이게 거야? 킹덤도 약간 우리 왕겜처럼 사과 방송 하나? 킹덤이랑 그 신과 함께 영화랑 뭐가 더 먼저 나왔지? 신과 함께 영화 훨씬 먼저. 신과 함께 1위 먼저 나왔고. 그 이창희 주지훈 같은 배우 맞지? 아 그렇죠 맞아요. 연기가 킹덤에서 더 많이 는 것 같아서 훨씬 얼마 더. 전에 신과 함께 그렇죠, 봤거든. 그렇죠. 근데 좀 어색하더라고 연기가. 좀 근데 느물대는 게. 그거는 사실 좀 약간 대본 탓? 하정우한테 어. 눌려서 그런 거죠. 저는 대본 탓. 왜냐면 약간. 이제 왜냐면 하정우는 워낙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 옆에 바로 옆에 두면은 차이가 나죠. 어쩔 수 없어. 아니 배우로 치면 나 근데
이 주지훈이 계속 발전한다고 느낀 게 네. 최근에 이제 주지훈 어. 배우가 그 김혜수랑 하이에나라는 드라마 찍었는데 연기 진짜 좋아요. 그 저는 이제 네. 암수살인에서 보고 와이 너무 암살인도 엄청 연기 이- 좋잖아요. 너무 네.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딱 네. 들었어요. 너무 잘해요. 아 그래 내가 역순으로 봐서 그런 느낌을 받았구나. 네, 네, 아.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저도 진짜 연기 암수살인하고 하이에나 다 보시는 거 추천돼요. 진짜 너무 매력적인 배우. 그래서 나는 이 드라마에서 중전이랑 이창 두 명 배우가 굉장히 좋았고 오히려 배두나는 약간 내 속에서 좀 맞아. 조금 떨어졌어. 아 난 근데 배두나도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글로벌 그 시장 입장에서 그치. 맞아. 두나배 이러면 되게 유명해요. 되게 그래서 저 지금 미드도 이 하고 친구, 있잖아요. 센스 에이. 넣어야 돼요. 그 센스 주인공은 끝났어. 누구로 할 거야? 그러면 끝났죠. 주지훈이라고 있어. 연기 되게 잘해. 누군데? 그렇지. 누군데?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두나배 걔 작업 많이 했지. 걔 넣자. 맞아 맞아. 그 작가 넣는 거죠. 인터뷰에 그래서. 그 얘기도 나와요. 네. 원래 이게 섭외가 비중이 원래 드라마 자체도 그렇게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배두나 배우한테 오퍼를 넣었을 때 네. 수락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미안하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 네. 이 보는 외국 애들 리액션 애들 꼭 하는 얘기 리뷰에서 하는 얘기가 배두나 액션 너무 없다고. 맞아요. 액- 야, 배두나 언제 호미 화를 마스터는 호미 마스터. 그 곡괭이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조범파리보다 싸움 잘하잖아요. 의도포 둘러쓰고 나올 때 사람들 다 박수 치면서 봤대잖아. 배두나 멋있다. 아, 그 장면이 최고 이펙트 있었죠. 맞아. 아니 난 그 배우가 난 더 기억 남던 게 그 나중에 양현대감 부하 중에 그 안현대가 안현대. 안현대가 그 산사슬로 인간- 자기 인간 묶어갖고 자물쇠? 자살한 아, 사람 인간. 있잖아요. 어. 그 사람 그 범죄도시. 범죄도시에 나왔던 조선 쪽그 사람이 거기에 나 깜짝 놀랐어. 그냥 딱 걸어내면 내 아입니다. 내 아입니다. 내 아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도 나오잖아요. 경찰은 이래도 됐고. 극한 직업에도 나오고. 극한 직업에도 나오고. 맞아. 네. 유승용도 극한 직업 같이 예, 나와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에 링크가 좀 돼 있어요. 어,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 조범파리는 영신도 영신도 맞아. 범죄도시에 나와. 범죄도시에 범죄도시에 나오고 나오고. 네. 그 다음에 하이에나에서 조범파리랑 그 누군 주지훈이 같이 나와요. 그래요? 콤비로. 재밌다. 그 어? 쓰는 배우 계속 이렇게 묶여 다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갑자기 영신하니까 생각났는데 영신은 왜 죄책감이 없죠? 결국은 그러니까. 걔 때문에 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좀 어.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저 자식은 언제 사과할까라는 어. 생각이 항상 드는데 사과를 근데 왜안 하지? 걔는 근데 뒤에 가서 그러니까 그게 나는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된다고 느꼈던 건 뭐냐면 양가적인 게 다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저 정도 세자를 믿고 따르는 정도의 인간성을 가지고 충의를 가진 사람이 그런 자신의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반대로 보면 얘가 처했던 거 보면은 그 좀비를 만들어내서 군대를 막았다는 것도 자기 동생이 있고 엄마 있었던 그 동네였던 거잖아. 그리고 그러네요. 자기가 신분을 속이고선 3년 동안 남의 호패 죽은 사람 호패 들고 다니면서 숨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라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라 이런 생각이 있으면 굳이 내가 왜 사과해라는 생각도 할 것 같긴 근데 해. 영신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알아요. 아니야, 서비가 알겠지. 서비가 알았어. 서비가 얘기해 줬나? 아니 왜냐면 그 정보를 정리해가지고 범파리한테 갖다 주는 게 자기인데 아, 모를 리가 있나. 그러면- 그래서 한편으로 모를 무슨 수가 생각했냐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창을 쫓아다니나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러겠다. 아니 그래서 보면은 그 이창은 항상 확인을 해요. 훈련도관 병사들이 자기들한테 왔을 때 그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잖아요. 근데 연설에서 그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저기 산호들 안현대만 죽고 나서 산호들한테도 나를 그래도 따르겠냐는 걸 계속 물어봐요. 영신한테 물어보거든요. 너는 왜 나를 따르느냐? 영신 대답 안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하해 해요? 당신은 뭔가 바꿀 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이게 얘기만 하네. 남과는 이게 지금까지 그거랑 다를 것 그러니까 같다. 내 생각 이런 극 얘기가 중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을 것 같아 영신은. 그래서 이제 그럴 계속 수도 속죄하는.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냥 뭔가 이제 속죄하는 그리고 느낌이 영신이 있네요. 처음에 그 고기를 들고 온 것도 네. 고기가 좀 그렇지만 그걸 들고 온 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어떻게 구해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설명도 하잖아요. 지금 이 동네 주변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았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일을 했던 것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최초는 아닌 거야. 시기를 한 게 결국에. 아, 있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일이고 사람들이 다들 꺼리는데 당장 죽을 수는 없으니까 걔는 그렇게 한 건데 그건 전혀 몰랐던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뭐 마무리를 해볼까요? 마무리를 좀 해보죠. 네. 그럼 우리 그 방송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즌 1에 대해서 우리 각자 총평이랑 점수. 우리 하던 것처럼 점수 한번 매겨보고 이 작품 전체에 네, 대한 작품 점수 전체에 이거는 대한 100점 만점. 100점 100점 만점으로 만점이죠. 하시죠. 네. 네. 일단 먼저- 그러면 우리 그 가기 전에
어떤 장면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점수는? 그거 한번. 이게 애매한데 이거 다시 선정할까요? 이게 시즌 1의 첫 번째로 헨님이 가져오셨죠? 이게 17점. 그 다음에 시크 형님이 가져오신 그 장면이 16점. 에이씨. 그리고 에이스님이 가져온 장면도 16점. 와. 안녕대감이? 예, 제가 가져온 장면이 17점. 와. 네, 그리고 라사님이 가져온 장면이 16.5점. 빠득빠득하네. 지금 공동 우승이네요. 최상위 점수예요. 아, 결국 다 모든 장면들이 비슷한. 고만고만해요. 다들 다 좋았네. 4점 이상씩 준 거예요. 지금 보면. 네. 다들 좋았어. 어쨌든 힘준 장면들이 어. 사실 한국 드라마 퀄리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지. 다 좋았던 걸로 그런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요. 예, 순위는 굳이 매질 필요 없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드라마에 대한 이제 짧게 총평하고 점수 주세요. 저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시즌 1은 시즌 1과 2의 원투 따로 주나요? 예 따로 따로 줬으면 줘요? 좋겠는데 예. 네. 1과 2의 호흡을 좀 평균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지막에 좀 들었어요. 음. 1은 조금 완만했는데 분위기를 살려주느라 음. 그랬을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가 너무 급해졌다. 그래서 조금씩 반반씩 섞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시즌 3가 제작이 발표가 났나요? 아직 안 났지. 안 났는데 뭐 100%저 할것 전전 같지? 쑤셔놓고 안 만들겠어요? 절대 안 해요. 이렇게 엔딩 안 낼 것 예. 같긴 하고 그래서 시즌 3에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편으로 보면 근데 완성도로 보면 볼만한 장면들은 시즌 2가 더 많았지만 저는 재미로 치면 시즌 1이 더 그래요? 뭔가 쪼이는 맛은 있었던 것 같아요. 쪼는 맛, 이 색다른 맛. 그래서 그렇죠. 시즌 1은 90점, 시즌 2는 80점 이렇게 오, 생각보다 짜네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즌 1보다 저는 시즌 2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비주얼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액션 시퀀스가 많아서 저는 더 재밌게 즐겼어요. 그 안현대감 장면 되게 좋긴 한데 시즌 1에서의 안현대감 등장 씬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시즌 1은 85점 드리고요. 시즌 2는 90점 드리겠습니다. 보는 재미로 보면 확실히 시즌 2가 재밌긴 그쵸. 했어.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일단은 그 뭐랄까 우리가 중세 배경이나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안 어색한 게 익숙하니까 그치. 하도 봐와서 이제 대충 영주 왕 이렇게 대충 구조는 어떤지 알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런 이제 서양인들한테 이제 한국 문화를 강요하는 때가 왔다. 이제 니들도 영의정 좌의정 뭔지 알 때 됐다. 그 물꼬를 틀기 시작했다고 봐요. 이제 왜 알아야 되지? 아가리 벌려라. 니네 우리 거 보고 싶어? 그래, 그럼 우리 뭐 공부해. 백작 공작 알고 있잖아. 야, 가 쓰고 있어. 저 양반이지. 왜 몰라? 니네 멍청하네. 라는 얘기가 나올 때 됐다 이거죠. 그렇지. 이제 패랭이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시즌 1은 95점 줬어요. 저는 시즌 1 톤이 훨씬 좋아요. 나도 톤으로 네. 보면 톤이 훨씬 좋고 시즌 2는 90점 줬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제가 이 톤을 깨는 그것들이 조금 거슬려서 맞아요. 그랬고 어찌 됐건 이 킹덤은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시즌 1도 재밌게 그 진짜 시즌 1 보고 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저 재밌게 보긴 했지만 시즌 1은 이렇게 설명하는 편이라서 그쵸, 조금 루즈했어요. 저는 루즈한 사실 거 별로 안 계속 좋아해요. 빌드업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즌 1은 85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개연성이 좀 시즌 2는 좀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진짜 뭐 볼거리가 너무 많고 맞아. 그리고 뭐 어떻게든 뭐 바람처럼 달려가지고 결론을 거의 다 내줬잖아요. 그렇죠. 예, 생사초에 가는 것도 어느 정도 다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스플렉스만 빼면 그래서 95점. 스플렉스 빼고. 아 스플렉스. 아니 나는 시즌 2 무영 죽는 장면이 제일 싫더라. 아 그거는 맞아요. 진짜 그건 최악이야, 3.5점이다. 진짜. 네. 그건 진짜 그거 하면 90점인가? 아, 어쨌든 95점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시즌 1은 솔직히 다 볼 때까지 약간 힘들었어요. 약간 좀 루즈하고 약간 그래서 지루하지. 네, 근데 모든 분들이 시즌 2가 훨씬 재밌다 그래서 약간 참고 봤구나. 참고 보다 보니까 정말 좀 템포가 빨라지면서 좀 저는 볼만했거든요. 저는 좀 생각해보니까 약간 아쉬운 게 이거를 미드처럼 약간 한 회 한 회가 좀 완결성이 있어서 좀 했으면 좀 제가 보기는 좀 쉬웠을 것 같아요. 이게 미드를 많이 보신 스타일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한드 구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번 이야기 쭉 달리는 계속 거잖아요. 한드는 네. 끝까지 안 보면은 어, 끊겨요 네. 중간에. 아 맞아 그러네. 네. 딱 끝났을 때 클레디 올라갈 때 이렇게 끝나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쭉 맞아요. 쭉 달리는 건 좋은데 그 안에서도 네. 좀 이렇게 하나 완결성. 완결성이 그 제목도 좀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내면서 맞아, 네, 맞아. 뭔가 작품 제목 되게 재밌는데 그런 미드들은. 식으로 딱딱했으면 저는 깃발 더 좋았을 좀비.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한양 축제. 한양 좀비 축제. 네,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저는 그 중간중간 나오는 약간 미드적 연출 있잖아요. 외적이 나왔을 때 그 막 거꾸로 돌리잖아요. 목 떨어진 거부터 갑자기 필름 거꾸로 돌리면서 맞아요. 나 그거 그거 싫더라. 되게 난 그러니까 저 싫더라. 좋은데 싫은 그 감정이 있어요. 좋은데 저는 싫은 그 뭐야. 오프닝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건 멋있는데 면모예요. 좀 싫다 이게 저는 이 템포가 다른 것들이랑 너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뭔지 알겠어. 그쵸. 네, 좀 네. 이거를 네, 좀 네. 시즌 3은 그래도 좀 경험이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더 톤앤 매너가 약간 왔다 갔다 예, 하는 예, 거잖아요. 왔다 갔다 맞아. 해서 좀 그게 아쉬웠어요. 저는 시즌 1은 좀 힘들었어서 68점 드리겠고 야 68은 뭐야? 야. 계산하기 힘들다고. 계산기 켜야 되잖아 그러면. 시즌 2는 82점 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수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 딱 두 개를 82점 두 개를 같아요. 합치면 150점 나오네요. 68점 82점. 굉장히 합리적인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즌 1, 2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덕보드 차트의 최종 점수는 아니 근데 말하지 앞으로 말아요 좀. 앞으로 예. 우리 K-팝도 좀 네. 그렇지만 이런 그냥 아가리 벌려 한국 먹어봐라 막 이런 식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도 네. 자신감을 얻어서 그리고 우리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이 너무 재밌어. 난 음. 한국 사람인 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일단 약간의 국뽕 보너스도 있는 것 같아요. 국뽕 약간 뿌듯? 아니야. 그거랑 아니야? 좀 틀리고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문화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련된 영상미로. 그러니까 그게 글로벌화 돼야 돼요. 근데 맞아. 딱 우리나라 거만 보여주면 안 봐. 그러니까 세련된 뭔가 그러니까 기법으로 우리나라 걸 보여주니까 그 좋아. 세련됐다는 게 결국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글로벌 스탠다드의 네. 연출력이랑 제작 능력이 있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많이 우리도 갖췄기 때문에 좋은 시나리오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딱 시나리오만 하나 봐- 그냥 궁에서만 벗어난 걸 좀 보고 싶어요. 근데 궁에서 저는- 벗어난 거. 이 멤버분들이 요즘 한국 드라마 핫한 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 수준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 많이 올라갔지. 좋아. 진짜 좋아졌어요. 네. 근데 스토브리 그거 되게 잘 만들었어.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거죠. 이런 옛날 한국 전통 그런 옛날 모습들이 그래. 요즘 세련미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태종 왕건 리메이크 이런 거. 그러니까 재밌겠다. 외국 애들이 최수종님이 킹덤하면서 최수종이 나오면 안 되지. 딴 사람이 나와야지. 그 궁에는 어떡할 거야? 궁에는 아저씨 그 아저씨 나와야지. 그 무영 같은 캐릭터 보면서 저 사무라이 이런단 말이야. 이제 아직은 이게 그러고 있어요. 이런 용어들이 이제 바뀌었으면 네.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내 얘기는. 갓 쓰고 나왔으면은 싸움 누가 옆에서 야 닌자 언제 나오니까 어이구 무식한 놈 이런 이건 한국 게 거고 돼야 쟤는 된다는 선비야. 이런 어. 얘기를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역시 우리나라는 활의 나라기 때문에 활캐가 나왔으면 좋겠다. 나 그리고 나 이번에 킹덤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게 말 타고 장거리 뛰는 장면하고 그거 그 좋았어. 배경들이 엄청 넓게 와이드로 보여주는데 말 타고 엄청 맞아. 뛰어다니 그런 너무 거 좋더라. 우리나라 영화에 잘 안 나거든요 그런 장면. 아, 비용 때문에 드라마에서. 그렇지. 그렇죠. 비용도 비용이고 현빈이 막 말 타고 그렇게 점프한다면서. 아니 언덕 같은 데서 햇살 비치는 네, 데서 네. 말로 이렇게 네. 말이 그 나폴레옹 발 포즈. 올리는 거 있잖아. 발 올리는 나폴레옹 포즈 장면. 하거든. 와 진짜 페라리. 소름 돋는다. 손발 오그라들어가 기절하는 줄 알았네. 예. 자 이제 점수 네. 몇 점이 예, 나왔는데. 예, 시즌 1은 84.6점이고요. 네. 시즌 2는 87.4점입니다. 시즌 2가 좀 더 재밌는 걸로. 재미 자체로 확실히 야 이거 하는 건가? 로튼 토마토 평가 점수랑 비슷한데 되게. 아, 네, 그래요? 맞아요. 저 제너럴 토마토. 로튼입니까? 저희 로튼 우리 토마토. 덕보드 로튼. 덕보드 로튼. 우리- 로튼 덕보드. 로튼 덕보드 할까요? 점수 우리 와이 로튼으로 하지 말고 이왕 한 김에 뭐해로 해요. 뭐해. 뭐해 하지 않은 편도 있으니까. 덕보드 뭐해. 예. 보통은 모해하지 않기 응, 때문에. 네, 자 저희 이제 그 드라마 킹덤에 대해서 시즌 1, 2까지 한번 다뤄봤고요. 그 시즌 3가 나오게 되면 또 저희가 보고 리뷰를 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덕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했어요. 뭐 안 했어요? 저희 방송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말로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시는 게 저희는 읽으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되고요. 그렇죠. 특히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면 꼭 다 읽으니까 네.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한번 들어가서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